4번. 4번. 자, 요 명제의 부정이 어떻게 돼요? 어떤 애 부정은 모든이라고 했었죠. 모든. 내 거 어디 갔어? 모든이 되겠고, 그다음에 부등식이 이제 뒤집히겠지. 그래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x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16이 0 이상이냐, 이걸 풀면 되겠죠. 그럼 이제 내가 이 문제를 넣은 이유는 2차 함수까지 같이 복습을 할 수 있기 때문이야. 이게 우리가 는 y라고 놓고 2차 함수 그래프라고 생각을 해봐. 그럼 이 아래로 블록이죠. 아래로 블록인 그래프가, 얘는 는 y 놓으면 뭐니? 얘 의미는 x축이지, x축. x축보다 항상 크거나 같아야 된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떠 있거나 접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럼 우리는 이걸 이제 무슨 식으로 접근을 해? 판별식으로 접근하죠. 판별식. 기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이렇게 풀면 되겠죠. 자, 그래서 판별식을 써보면 a제곱 마이너스 64가 되겠지. 이게 0 이상이다. 그러면 a제곱이 64 이상이다를 풀면 되겠네. 자, 이런 제곱부등식은 어떻게 풀어요? 제곱부등식. 한 번에 좀 처리를 해볼게. 예를 들면 x제곱이 k제곱보다 작다, 이런 부등식이 있을 거고, 크다, 이렇게 크게는 두 가지 유형이 있겠지. 뭐 등호 붙인 거는 등호를 붙이면 될 거고. 그럼 그때 똑같아요. 얘가 조여졌지. 지금 얘가 조여지고 있지. 조여지고 있으면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조이면 돼. 이렇게. 선생님, 작은 거하고 큰 거는 뭘 얘기를 하나요? 같다고 놨을 때 근을 얘기를 하는 거야. 알겠지? 이때는 어때? 벌어지고 있죠. 벌어지고 있을 때는 작은 거보다 작거나 또는 큰 것보다 크거나 이렇게 꺼내는 거야. 예를 들어볼게. x제곱이 5보다 작대. 그럼 얘 어떻게 되니? 조였죠. 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뭐가 틀렸어요, 여기서? 루트 5예요, 루트 5. 알겠죠? 이런 거 조심하시고. 어쨌든 얘 푸는 건 지금 벌어졌지? a가 작은 거보다 작거나 큰 거보다 크거나 이렇게 푼다. 괜찮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페이지. 5, 6, 7, 8 중에 질문 있니? 있어요? 5, 6, 7, 8? 없어? 다 괜찮아? 이제 5번 같은 것도 5번 이해됐어요? 5번? 5번 다시 해볼게. 5번. 이것도 제곱부등식이지. 그러면 풀어보면 일단 q가 x제곱이 k제곱보다 작다니까 부등식은 일단 이렇게 될 거야. k부터 마이너스 k부터 k까지 조여질 거고, 첫 번째 p는 어떻게 푸니? 절대값 부등식도 똑같아. 지금 조여졌지. 쟤도 마찬가지로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조이도록 풀면 돼요. 똑같이. 그 양변에 3 더하겠죠? 마이너스 7, 13 일단 이렇게 꺼냈어. 이게 지금 p죠. 이게 p고 이게 q인데 얘 여기 참이래도 이래. 그럼 q가 p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q이면 p에다가 참여해야 되니까. 그럼 그림을 그려보면 p를 먼저 그리는 게 좋겠죠? 얘는 확정이니까. q가 p에 들어가야 되니까 그림상으로는 이렇게 들어가겠네요.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만족하는 게 경계값을 일단 찾는다. 두 번째 뭐 체크하는 거야? 같아도 되는지 체크하라고 했지. 같아도 되는지. 얘는 둘 다 색실이기 때문에 같아도 여전히 얘가 얘를 포함하고 있죠. 같아도 된다랑. 그럼 여기서 이제 꺼내보면 K가 7보다 작거나 같고, 또 뭐 나오는 거야? K가 13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K가 7보다 작다, 13보다 작다. 맞아요. 요거 만족하는 자연수 K 최대값. 이거 동시에 만족해야 되니 또는으로 만족해야 되니? 요거 두 개는 동시야 또는이야. 동시죠. 동시. 하나만 만족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 둘 다 안에 들어와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엔드죠, 엔드. K가 7이하다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 또 9번 9번 질문은 이런 거
지금 처음 봤죠? 자, 요런 게 또 시험에 이제 쪼끔 나와요. 봐보면 그냥 각 멘트를 명제로 잘 표현만 해 주면 이런 문제는 쉽게 풀 수 있어. 뭐 어쩌고 나와 있대. A가 볼펜을 받았다면 B도 볼펜을 받는다. 그럼 요거를 그냥 이렇게 표현을 해 볼게요. A이면 B이다. 괜찮지? 받았다는 거를 그냥 A로 표현하는 거야. C는 볼펜을 받지 못했대. 그 D가 볼펜을 받았으면 뭐 이렇고. 얘를 연결시키기 위해서 라를 먼저 읽어 볼게요. 라. C가 볼펜을 받지 못했어. 근데 라가 D가 받지 못하면 C가 받는데 이걸 연결시켜 주기 위해서 얘를 대우를 칠 거야. 얘 일단 써 볼게 일단. not D이면 C이다겠죠. 요거는 일단 써 보잖아. 그럼 얘 대우는 뭐니? not C이면 D이다죠. not C이면 D이다. 요거 not C고요. 아,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해 볼게. not C이면 일단 D 괜찮고요. 그리고 D가 받았다면 A도 받는 거죠. 그럼 D가 받으면 A도 받겠네. 근데 가해서 A가 받으면 B도 받죠. 이렇게 완성을 시킬 수 있다. 그래서 볼펜 받은 학생은 ABD가 되겠지. ABD. 이해 되겠니? 이런 식으로 연결만 잘 시켜주면 된다는 거예요. 10번 질문이니? 자, not P가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래? 그럼 not P가 커야겠네, 일단. not P를 구해볼게요, not P. not P는 일단, 이렇게 된 애니까, 얘를 뒤집으면, 부정을 하면, A보다 작거나 또는 이렇게 벌어져야 되니까, A 플러스 3보다 크거나 이렇게 돼요, 일단. 이게 부정인 거 이해되니? 이게 not P죠? 이 not P가 Q이기 위한 필요니까, Q를 품고 있어야 돼, 얘가. 그려볼게. 네, 이렇게 될 거고, 이렇게 될 거고, 이게 Q, 이게 not P인데, Q가 여기 쏙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럼 이렇게 되겠네. 6은 여기 있어야 되는 거. 11은 여기 있어야 되는 거. 이렇게 되겠지. 경계값 찾았네? 그 다음에 같아도 되는지 체크하면 되네? 어차피 다 빵꾸니까 이거 같아도 되겠네. 이렇게 풀면 되는 거죠. 이해돼요? 그리고 요거 두 개는 역시 동시에 만족을 해야지. 동시에 만족해야 둘 다 들어가는 거니까. A가 6 이상, 그 다음에 A가 8 이하. 이렇게 되겠네. 6 이상 8 이하니? 이렇게 되겠죠? 자, 됐고. 그 다음에, 그거였어. 3주차 거 먼저 해설을 좀 해보고 2주차 거 이어서 할게요. 9번부터 16번이죠. 9번부터. 네, 좀 까맣게 좀 할게. 요거 우리 칠판을 좀 넓게 쓰기 위해서. 자, 일단은 우리가 이제 복소수가 이렇게 나와 있잖아.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건 실수화예요. 실수화. 실수화를 해볼게. 1 플러스 i 분의 5 빼기 i잖니. 실수화 어떻게 해? 분모 분자에 켤레 곱한다. 1 마이너스 i, 1 마이너스 i 이렇게 곱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부터는 또 외워야 돼. 이게 지금 봐봐. z를 a 플러스 bi라고 놨어. 그러면 z반은 허수 부분을 뒤집은 거니까 a 마이너스 bi겠죠? 그럼 zbar을 해볼게. zbar을 해보면 두 개 지금 합차꼴이지. 곱하는 게. 전개를 해볼게. a제곱 마이너스 bi의 통째 제곱이야. 그러면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i제곱이지. b제곱 i제곱. i제곱이 근데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1이지. 그럼 마이너스 b제곱하고 마이너스하고 만나서 플러스 b제곱 되는 거 일단 이해되겠니? 괜찮죠? 이거 저번 시간에 내가 외우라고까지 했지? ZZ만 외워라. 양의 실수다. 그래서 앞으로는 외워서 풀 거야. 이런 켤레 곱하는 거 그냥 바로 1제곱 더하기 1제곱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이걸 합차를 하고 있으면 안 돼. 2분의 5에다가 마이너스 6i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되겠네. 그럼 2분의 4 마이너스 6i니까
오케이. 여기까지는 정리가 끝났어요. 2 빼기 3i야. 자, 그럼 이제 요 문제의 포인트가 뭐냐? 이렇게 복소수 어떤 거를 줘. 그냥 랜덤하게. 그러고선 뭘 묻는 거야? 고차식의 값을 구해라. 이게 딱 정해진 패턴이야. 알겠니? 그럴 때는 정해진 대로만 하면 돼. 정해진 대로만. 자, 첫 번째. 우리 이런 테크닉을 중학교 때도 해봤어요. 중학교 3학년 때. 일단 넘겨. 그래서 순화수만 놔두는 거야. 중학교 때는 여기가 루트였죠, 루트. 그 다음에 뭐 해야 될까? 그렇지, 제곱해야겠지.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는 마이너스 9 되죠. 그 다음에 좌변으로 전부 다 이항해. 오케이. 자, 여기까지 만들었지. 자, 그러면 반복되는 패턴이 또 뭐냐? 이렇게 해버리면 2차식이 0이라는 값을 얻게 돼요. 항상. 알겠니? 이건 킬러 문제도 다 이렇게 되는 거야. 모의고사 기출도. 자, 2차식 0 줬을 때 고차식 값 구하라는 어떻게 하느냐? 나눗셈을 하면 돼요. 나눗셈. 자, 해볼게요. 마이너스 x 세제곱 4x제곱 마이너스 15x 플러스 5 맞죠? 이거를 요 놈으로 나누자는 거야. 첫 번째 마이너스 x가 일단 몫이 되겠지. 플러스 4x제곱 마이너스 13x 하시고 위에서 아래 떼면 마이너스 2x 남네. 플러스 5에다가 이거 지금 나눗셈 끝났지? 그죠? 나머지가 1차니까. 그럼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 여러분 나눗셈식 있죠? 나눗셈식. 결국엔 이 다항식은 얘로 나눴을 때 몫이 마이너스 x고 나머지가 마이너스 2x 플러스 5다 이렇게 나눗셈식 쓸 수 있는 거 이해돼? 그지? 근데 문제에서 지금 뭐야? 얘가 빵이란 말이야. 그래서 얘가 무조건 날아가요. 그래서 나눗셈을 하는 거야. 답이 뭐지 그냥? 요게 답이죠. 이해되겠죠? 요걸 답하면 돼. 그러면 어떻게 하는데? 여기 x 지금 어디니? 여기죠 여기? 요거 대입해서 풀면 된다. 저거에 마이너스 2배 더하기 5. 괜찮죠? 그래서 답이 뭐야? 마이너스 2에 2 빼기 3i 더하기 5 하니까 그래서 1 더하기 6i가 되겠네. 1 더하기 6i. 됐죠? 자, 그 다음 10번. 이거 저번 시간에 개념을 설명을 했지? z제곱이 양의 실수가 되도록 양의 실수가 되도록 그러면 어때야 돼? 양의 실수 되려면 머릿속에서 생각해서 푸는 거죠. 양의 실수 되려면 실수 부분만 있고 허수 부분은 없어야 되는 거야. 실수 부분만 살아있어야 제곱해서 양의 실수 되는 거지. 그지? 자, 그럼 이거 일단 정리가 안 돼 있죠. 일단 정리를 해야 돼. 실수부, 허수부. 전개를 쭉 해볼게. a 더하기 4a 더하기 3의 i 그 다음에 마이너스 12 앞에 거 전개한 거고 마이너스 5에 플러스 a제곱 i 이렇게 되겠다. 그렇죠? 자, 실수부끼리 모아볼게요. 실수부 a 마이너스 4a 플러스 마이너스 12 이렇게 되겠네.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12 그 다음에 허수부 요거랑 요거 계산하면 되니까 a제곱 플러스 4a 플러스 3 되겠다. 정리가 잘 됐지? 자, 그러면 실수 부분은 살아있어야 되니까 얘 0이면 안 되고 얘는 반드시 0이어야 된다. 이렇게 푼다는 얘기야. 이해 되겠니? 잘 안 되는 부분 있어요? 여기만 살아있어야 z가 이렇게 허수 부분이 죽어 있어야 제곱해서 양의 실수가 나온다는 얘기야. 그죠? 자, 그래서 a 값이 마이너스 3이겠지. 마이너스 3. 여기서 조건을 하나 더 끌어내보면 얘가 0이 돼서 마이너스 3이어서는 안 되는 거죠. 얘가 0이어야 되니까 a가 마이너스 1 또는 마이너스 3 돼. 근데 마이너스 3이어서는 안 되는 거니까 정답이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얻는 거야. 그네? 개념만 알면 풀 수 있는 문제예요. 개념만. 자, 11번. 1번 ZZ반은 실수다. 바로 보고 맞다고 해야죠.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2번 Z분의 1 뭐 이렇게 돼 있어. 자, 우리 분수꼴 건드리는 방법은 통분이죠. 이렇게 돼. 얘 실수고. Z 플러스 Z반은 얼마야? 2A지 2A? 실수다라는데 실수. Z를 A 플러스 BI로 놨을 때 얘는 실수다. 실수분의 실수니까 잘못된 얘기겠죠. Z랑 Z바랑 같아야 돼. 그럼 A 플러스 BI랑 그러니까 켤레치에도 같다는 얘기는 뒤집어질 부분이 없다는 얘기죠. 뒤집어질 부분이. 그러니까 B가 0이란 얘기지. B가 0이란 얘기니까 Z가 A꼴로만 표현된다. 그러니까 실수겠지. 그지? 자, ZZ바가 0이려면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0이란 얘기고, 그러려면 둘 다 빵이어야 되죠? 둘 다 빵은 뭐니? Z가 0 된다는 얘기겠지. 맞는 얘기일 거고. 자, Z바가 순허수래. Z바가 순허수면 Z도 순허수겠죠. 그지? 얘가 순허수면 얘는 켤레 취한 거니까 켤레 취한 것도 순허수가 되겠다. 그러니까 부호만 뒤집는 거기 때문에. 자, 요거 어떻게 풀까? 12번. Z가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그러고 제곱, 세제곱, 10제곱까지 구하래. 이거를 당연히 10제곱을 다 하는 게 아니겠죠. 반드시 순환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나는 뭘 해야 돼? 제곱을 해야 돼. 제곱을. 2분의 제곱하면 2i 나와요. i가 된다. 찾은 거지. 그래서 하나씩 써볼게. z제곱 i. z세제곱은 z제곱에다가 z 한번 더 곱한 거죠. 자, 요거를 이런 식으로 한번 써볼게요. 마이너스 zi. 이런 식으로. z4제곱은 z제곱을 제곱한 거죠. 마이너스 1 되겠지. 이게 4차까지 한 거야, 지금. z5제곱은 어떻게 돼? z5제곱. z5제곱은 여기다가 z 한번 더 곱한 거겠지? 이게 지금 z4제곱이니까 뭐 마이너스 z 이런 식으로 돼. 그 다음 z6제곱. 6제곱은 어때요? 3차에다가 세제곱하면 되죠. 3차 어디 있네. 요게 3차죠. 요게. 요거 한 번 더 제곱하면 z제곱 i제곱 되니까 마이너스 z제곱 되겠네. 마이너스 z제곱. 그러니까 마이너스 i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z7제곱. z7제곱 어떻게 하면 돼? 조합을 좀 잘하면 되죠. 조합을. z5차거든요. z5차. 2, 3, 4, 5. 5차. 요거 2차. 요게 3차지? 2차. z5차랑 2차 곱하면 마이너스 zi 되겠네. 근데 지금 부호를 잘 따져야지. 뿔마니까 뿔 마고. 그다음에 여기 뿔이고. z 세제곱 4제곱. 여기 마고. 그다음에 이것이 얼마야? 2, 3, 4, 5겠죠? 5는 z제곱이랑 제곱이랑 세제곱해서 마이너스 zi제곱. 마이너스 zi제곱이니까 플러스 z지. 거기에 마이너스 붙으니까 마이너스 z 맞고. 그 다음 6차. 6차는 플러스겠죠. 플러스. 6차는 세제곱거든요. 세제곱에 그냥 제곱해서 z제곱 i제곱. 그 요거 그냥 플러스로 써주면 되겠죠. 여기까지 와. 7차. 7차는 마이너스겠지? 마이너스는 어떻게 돼? 3차랑 4차 곱할까? 요거 뒤에 보면 zi죠. z. 거기에 마이너스 붙으니까 이렇게 되고. 8차.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얘는 플러스겠지. 8차는 4차에 제곱하면 되겠지? 플러스 1이고. 9차. 9차는 어떻게 돼요? 4차, 5차? 4차, 5차 하면 예쁘네. Z죠, Z. 거기에 마이너스 붙으니까 이렇게 돼. 이해 되겠니? 10차. 마지막 10차죠? 10차는 5차 제곱 해보자. 그럼 Z 제곱이네. 이렇게 되게. Z 제곱은 i죠, 근데. 이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주면 되겠지? 뭐, i 이거 지워지고. 1 지워지고. 그 다음에 또 남는 거 뭐야? 마이너스 2zi. 이거 남고. 어떻게? 그 다음에 마이너스 2z. 플러스 i 이렇게 되겠다. 괜찮겠니? 맞지? z 이제 집어넣어주고 하면 되죠, 여기다. 계산만 하면 되겠다. 자,
13번. 허근 갖고 둥근 간다. 허근 갖는 건 D가 어때야 돼? 0보다 작아야 되는 거죠? 알겠지? 둥근은 D가 0이어야 되고, 이건 그냥 그거 판별식만 쓰면 풀 수 있는 문제예요, 이거는. 13번은. 이 정도 넘어갈게. 자, 14번. 이거 중요하죠? 자, 이 문제가 지금 9번이랑 똑같은 문제야, 9번이랑. 다른 것 같지만.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지금 이렇게 알려준 거예요. 자, 두 근 나오면 기계적으로 일단 해야 되는 게 근과 계수 관계를 써야 돼. 이게 써놓고, 지금 근이니까 대입하면 성립하지? 그러니까 요거까지는 세트로 같이 가는 거야. 물론 이제 베타도 대입하면 성립할 거고. 이게 뭐니? 정확히? 2차식 0일 때 고차식 값 구하라. 이렇게 키워드가 똑같은 거죠. 나 뭐 해야 되겠어? 나눗셈 해야겠지, 나눗셈. 그지? 나눗셈 해볼게요. 그러니까 키워드가 잘 정리가 돼 있어야 돼. 보자마자 어떤 풀이를 해야 되는지가 바로 떠올라야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그럼 이제 위에서 아래 빼면 2알파 빼기 1이 되겠네. 나눗셈 끝났죠. 아까랑 똑같은 거지. 얘로 나눴을 때 몫이 얘고 나머지가 2알파 빼기 1이다. 그럼 얘는 지워지겠네. 나눈 게 2알파 빼기 1이네. 자, 그러면 구하는 주어진 식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거야. 2알파 빼기 1 남고, 베타도 지금 꼴이 대칭이잖아요. 얘도 똑같은 식으로 하면 2베타 빼기 1 남는다라는 건 유추할 수 있겠지. 굳이 안 해봐도. 요거 구하면 끝나는 거야. 4알파 베타에 마이너스 2배의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1 계산하시면 끝나는 거죠. 알파 베타 집어넣고 알파 플러스 베타 집어넣고, 그지? 뭐 얼마니? 마이너스 12 빼기 2 더하기 1 계산하시면 되겠죠. 자, 그다음에 15번. 두근 B가 2대 3이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 2알파, 3알파 이렇게 놓으면 되겠죠? 2알파, 3알파. 두근의 차가 2래? 그러면 하나 알파, 하나 알파 플러스 2. 그치? 그지? 그러니까 한 문자 표현하는 게 포인트야. 자, 이 문제는 2알파, 3알파 이렇게 표현을 하겠죠. 2알파, 3알파. 그 다음에 뭐 해야 돼? 뭐 해야 될까? 항상 두근 나오면 근과계수 관계는 기계적으로 가야 돼. 자, 두근의 합 구해볼게. 5알파죠, 5알파. 두근의 합이 근과계수 관계에 의해서 5의 n 플러스 2 된다라는 것까지는 일단 괜찮겠니? 마이너스 a분의 b. 그치? 마이너스 a분의 b 쓴 거야. 여기 합이에요. 그 다음 두근의 곱쓰면 어떻게 돼? 요거 두 개 곱하면 6알파 제곱이죠. 두근의 곱이 a분의 c. 그러니까 마이너스 6n 되겠대. 그러니까 구조적으로는 일단 바로 풀 수 있죠. 미지수 두 개고 연립하면 되니까. 자, 연립을 한번 해볼게. 뭐 다양한 방법이 있겠죠. 뭐로 할까? 알파 집어넣을까? 알파? 여기서 알파가 n 플러스 2라는 거 알 수 있으니까 여기다 집어넣어 볼게요. 굳이 우리 제곱하지 말고 m으로 정리하자. 그게 조금 더 쉬울 것 같으니까 이렇게 만든 다음에 여기다 집어넣어 볼게. 그러면 6알파 제곱는 마이너스 6알파 플러스 12 이렇게 되겠네. 그지? 6알파 제곱 플러스 6알파 마이너스 12가 빵이니까 알파 제곱 플러스 알파 빼기 2가 0이다. 그러면 알파 마이너스 1, 알파 플러스 2가 0이니까 1 또는 마이너스 2가 근이 되겠네요. 1 또는 마이너스 2. 모든 실수 n의 값에 곱구하네. 자, 알파가 1일 때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다 집어넣으면 2하고 3 되는 거죠? 두 근. 근데 우리는 지금 두 근 구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 m 값만 알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그냥 집어넣어 볼게. 알파가 1일 때는 m 값이 마이너스, 알파가 얼마일 때? 알파가 마이너스 2일 때. 그때는 m 값이 마이너스 4 되겠네. 괜찮겠죠? 두 개 곱하면 되겠지. 자, 이제 요거 마지막 16번. 16번은 역시 출제율이 너무 높아. 굉장히 중요한 문제. 근데 이 문제를 2차 함수에서도 똑같이 물어봐. 그러니까 이 2차 방정식 풀세 잘 학습을 하면
어렵지 않다는 얘기야. 자, 한번 설명해 줄 때 잘 들어보세요. fx는 0에 두근이 알파, 베타래. 그 얘기는 이 세모 부분 있죠. 세모 부분. f의 저 세모 부분에 어떤 걸 집어넣었을 때 0을 만들고 싶어. f라는 2차식에. 그 세모는 이 세상에 얘네밖에 없다라는 게 일단 첫 번째 개념이야. 2차 방정식이기 때문에 또 다른 세 번째 근이 있을 수는 없는 거죠. 그치? 자, 근데 뭐 이렇게 줬대. 그랬을 때 f 3x-1은 0의 두 근을 구해달래. 근데 어쨌든 간에 나는 이 세상에 이 f라는 놈을 0 만드는 세모는 알파, 베타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 여기까지 납득이 되죠. 그래서 이 3x-1이 알파가 되어야만, 베타가 되어야만 이 등식을 만족을 시킬 수 있다는 얘기야. 괜찮지? 따라서 여기서 구해보면 그 x는 3분의 알파 플러스 3분의 베타 플러스 1로 표현이 된다는 얘기죠. 자, 이 부분이 이제 학생들이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이 x는 어디다 대입을 해야 되냐면 여기다 대입을 해야 돼. 여기다. 이해되겠니? 여러분이 공수투 할 때도 이런 걸 좀 경험을 해볼 수 있는데 이 학습이 좀 잘 돼 있어야 돼. 자, 여기서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여기서 F2를 구하고 싶어. F2. 그러면 잘못된 방법이 뭐냐? 여기다 2 넣어서 답이 1이다 이렇게 푸는 게 잘못된 거야. 알겠니? 이 F2를 구하고 싶으면 X에다 얼마 넣으면 좋을까? 1 집어넣어야 돼. 1. 이해되니? 그래서 여기가 F3 곱하기 1 빼기 1 되고 2 곱하기 1 빼기 3 된다는 거지. 마이너스 1이겠죠. F2가. 그래서 여기서 집어넣는 x는 요 놈이다라는 거야. 이렇게 생긴 방정식의 근이 요렇다. 실제로 집어넣으면 어때? 3 약분되고 알파 플러스 1이랑 1 빼서 딱 알파 되죠. 그래서 F알파는 0을 만족한다는 거예요. 자, 따라서 이제 답은 어떻게 되니? 두 근의 곱 구해달라고 했으니까 9분의 알파 플러스 1, 베타 플러스 1이 된다. 전개를 해보면 이제 대입만 하면 끝나는 거죠. 알파, 베타,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1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답이다. 괜찮니? 요거 한 문제를 잘 푸시면 좋아요. 오케이. 자, 그 두 번째 주 찾고 있죠. 그럼 풀어볼게요. 음. 자, 우리 그때 이제 19번까지 했는데, 저 20번 볼게요. 20번. 이것도 역시 시험에 잘 나오는 문제야. 자, 포인트를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잘 보이니? 괜찮아? 첫 번째. 자, 일단 요거 풀 줄 아는 사람 있니? 지금 이거 딱 봤을 때? 다 풀 수 있겠다. 그런 사람 있어요? 만약에 있다면 이제 내가 생각하는 방식이랑 잘 비교를 해봐.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는지. 문제를 쫙 읽어. 최대값을 구하래. 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내가 지금까지 배운 거에서 최대 또는 최소를 구하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 여러분들 아무것도 안 배웠어요. 이거 말고는.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밖에 없어요. 그래서 2차식으로 표현을 해야 되겠다. 라는 첫 번째 목표가 생기는 거야. 이해되니? 그거밖에 방법이 없는 거야. 공수 원까지는. 근데 지금 얘의 최대 묻는 거잖아. 얘는 마음에 안 들어요. 뭐가 마음에 안 들까? 미지수가 2개야.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돼? 미지수 1개인 2차식을 표현해야 되겠다. 이게 첫 번째 목표야. 이해되니? 그러면 A, B에 관한 관계식을 얻어내야 된다는 얘기지. 쟤를 미지수 하나 줄인다는 얘기는. 그럼 그 표현이 어딨냐? 나랑 같이 공감 좀 해볼게. 여러분들이 대답을 해봐야 돼. 자, 여기서 미지수 줄일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지. 이런 느낌을 받아보면 돼. 자, 여기까지 없죠. 그럼 남는 멘트가 요거 하나네? 요거 여기서 얻어낼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위의 점이지. 위의 점. 위의 점. 지난다. 만난다. 는 전부 다 대입을 한다는 얘기. 알겠죠? 대입을 해볼게. b는 a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3이다. 따라서 내가 구하는 a제곱 마이너스 2b 플러스 2점 얘를 이제 한 문자로 줄일 수가 있는 거야. b 자리에 대입해볼게. 이렇게 되겠네. 플러스 2. 그쵸? 정리를 해보면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8a 마이너스 4가 되신다라고요. 이거의 최대 최소를 구해라 가 문제고, 나 목표 달성했죠?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범위가 주어져 있어. 우리 최대 최소 문제는 어쨌든 범위가 주어진 데에서 최대값 최소를 구하는 건데, 저 마이너스 6부터 0까지라는 걸 a 범위로 어떻게 바꾸냐라는 거야. 근데 a의 의미가 뭔데? 여러분들이 그럼 이제 생각을 해야죠. a의 의미가 뭔데? a의 의미가 x 좌표지, x 좌표. 이 그래프 위에 어떤 점이 있어. a, b라는 점이 있는데 나는 지금 마이너스 6부터 0까지 해서 얘가 왔다 갔다 하는 애. 그럼 얘도 같이 왔다 갔다 하니까 이 x좌표도 마이너스 6부터 0까지 왔다 갔다 하겠죠. 이게 포인트라는 거지. 괜찮죠? 자, 그러면 이제 위로 블록이지? 대칭성을 통한 거리 계산으로 구한 거야. 얘 축 얼마니? 축 공식 외워야 돼. 물론 이거 묶어서 할 수 있지만 마이너스 2a분의 b 대칭축 공식 외워야 돼요. 그럼 마이너스 2a분의 b가 축이 되는 거야. 4죠, 4. 4가 대칭축이에요. 좀 잘 안 보이니? 여기다 옮겨볼게. 4가 대칭축이고 거리 계산을 잘 해야겠죠? 자, 마이너스 6부터 0까지야? 그럼 얘는 너무 쉽네. 마이너스 6부터 0까지니까 이렇게 그려지고 끝난다. 여기서 최대, 여기서 최소가 되겠다는 거지. 0 대입하면 답이죠. 0 대입하면. 여기다. 답이 마이너스 4겠네요. 우린 최소값까지도 구할 수 있는 거죠. 자, 21번. 역시 너무 중요해. 자, 내가 요거에 기반이 되는 개념을 설명을 하고 문제풀이를 해볼게요. 그럼 내가 이것도 질문을 해볼게. 이거 풀 수 있는 사람. 이 문제. 지금 나 풀 수 있다. 있니? 다 해볼게. 이건 정말이잖아. 정말. 자, 이거를 어떻게 바꿔버리면 되냐? 일단 3차식이 1 집어넣어도 마이너스 1이고 3 집어넣어도 마이너스 1이고 4 집어넣어도 마이너스 1이래. 그럼 내가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px는 마이너스 1이라는 방정식의 세 근이 1, 3, 4다라고 이해할 수 있니? 그치? 그 말인즉슨 px 플러스 1은 0의 세근이 1, 3, 4라고도 볼 수 있는 거야. 그죠? 그러면 뭐에 의해서? 인수 정리에 의해서 1이 근이야? 그러면 px 플러스 1이란 요 식은 1이 근이니까 x-1을 인수로 갖고 x-3도 갖고 4도 갖는다 이런 얘기예요. 4도 갖는다. 괜찮겠죠? 여기까지. 근데 최고차 한계수를 모르면 k라고 써야 돼? 여기서 지금 알려주셨지. 최고차 한계수가 1이래. 얘가 최고차 한계수가 1이면 거기다 상수항 1을 더해도 여전히 최고차 한계수는 못 건드리지. 그래서 최고차 한계수는 유지가 되는 거야. 차수도 유지가 됐고 얘가 3차야. 3차의 상수항 더해도 여전히 3차잖니. 이해되시죠? 그래서 나보니 px를 결정하고 끝났다는 얘기야. 대입하면 끝나죠. 2 대입하면. 이해돼? 2 대입하면 끝난다는 거야. p 2 더하기 1은 1 곱하기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2가 된다. 그 답이 1이겠네요. 1. 괜찮죠?
자, 22번. 제 한근인 1 플러스 루트 2i래. 그럼 나 일단 뭐 생각할 수 있어? 얘들아? 얘가 이제 공통인 근을 갔는데 저거 한근이 1 플러스 루트 2i고 아니지. 제가 있고 한근이 1 플러스 루트 2i인 이 3차 방정식이 있다. 그럼 우리 켤레근 성질 알죠? 얘를 근으로 가지면 이 3차 방정식이 1 마이너스 루트 2i도 근으로 가는 거야 일단. 그치? 그래서 얘의 근을 일단 1 플러스 루트 2i 1 마이너스 루트 2i까지는 쓸 수 있고 나머지 한 건 모르죠. p 정도로 놔볼게. p 정도로. 괜찮지?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생각을 하는 거야. 요거 두 개가 공통인 근 m을 가진대. 여러분 첫 번째 드는 생각이 뭐니? 그래서 드는 생각이 있어요? 당연히 약간 얘가 공통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할 수 있겠죠. 충분히. 그지? 그런 생각을 먼저 하게 될 거야. 그러면 가정을 해보는 거야. 그 공통근이 1 플러스 루트 2i라고 가정을 해볼게. 그러면 요 2차 방정식이 누구니? 얘가 이거를 갖는 거니까 역시 켤레근의 성질에 의해서 누구도 자동으로 근으로 가져요. 1 마이너스 루트 2i도 얘가 공통으로 갖게 되는 거야. 그쵸? 그럼 거기서 잘못된 게 생겨요. 모순이 생겨. 왜 그러냐면 얘가 두 개 근이잖아? 그럼 두근 곱을 해볼게. 두근 곱. 두근 곱을 해보면 얘 지금 z 막꼴이죠. 그럼 a제곱 플러스 b제곱 하니까 3 나오네? 두근 곱이? 근데 근과계수 관계를 쓰면 어때요? 2죠, 2. 모순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해되니? 이 모순이 왜 생겼어? 공통을 얘라고 가정을 했을 때 생긴 거죠? 그럼 공통이 얘가 아니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확정적으로 뭐가 되는 거야? 공통근이 P가 된다. 1-루트 이하에서도 안 되는 거죠. 걔를 가지면 똑같이 얘를 근으로 가질 거니까. 역시 모순이 똑같이 생기겠지. 그러니까 또 다른 근 P가 공통근이다라는 거죠. 아, 그럼 이거 가지고 이제 쓸 수 있는 식을 써볼게. 일단 요 놈이 2차 방정식의 근이니까 대입을 했을 때 성립을 하겠죠? 이 문제는 조금 어려운 문제가 맞아요. 요거는. 자, 요거 성립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이게 지금 3차 방정식의 세 근이잖아. 여러분 3차 방정식의 근각에서 온 게 외우고 있니? 복습 좀 해볼게. 2차 방정식이랑 꼴이 똑같죠? 요거의 세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했을 때 첫 번째 세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그 다음 두근곱의 합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는 a분의 c. 세근곱 은 마이너스 a분의 d 이렇게 돼. 암기를 하고 있어야겠죠? 그래서 3차 방정식도 마찬가지야. 색은 나오면 일단은 쓰이든 안 쓰이든 근과 계수 관계를 쓰고는 가봐야 된다라는 거지. 자, 그래서 써볼게요. 요거 색은 합부터 해볼게. 색은 합하면 p 플러스 2가 얼마니 얼마? 마이너스 a분의 b 때리니까 마이너스 a죠. 여기까지 괜찮아? 그치? 자, 원래는 이제 다 나머지 두 개도 쓰면 좋아. 쓰면 좋은데 나 조금 이제 마음의 여유가 있으면 여기서 끝난 거야. 왜? AP 미지수 두 개, 식 두 개 연립하면 끝나는 거죠. AP 값이 결정이 된다. 풀이를 완료를 해볼게요. 그러면 P 제곱하는 거 나 좀 싫으니까 A 자리에 대입을 해볼게. 그러니까 A를 마이너스 P 마이너스 2로 해가지고 여기다가 대입을 해볼게요. 여기다 해보면 P 제곱 A에다가 P 곱하는 거죠. 마이너스 P 제곱 마이너스 2P 더하기 2가 빵이니까 P 값이 1이 나온다는 거죠. P 값 1이고 A 값 얼마니? 마이너스 3 되겠네.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거지. 뭐 구하래? M 값 구하래. M 값. M 값은 어떻게 구하면 되니? M이 어디 있니? 공통근 구해라. 공통근이 그냥 P가 1인 거죠. 이해되시겠지? 자, 23번. 요런 거, 요거 잘 기억나니? 잘 기억 안 나죠? 그래서 역시 해볼게요.
여기는 일단은 대부분의 학교에서 기말고사 시험 봄이에요. 여기는 일단 1학기 기말고사. 자, 우리가 지금 주어진 식이 x세제곱은 1이지 전부 다 복습을 해볼게. x세제곱은 1이란 방정식을 이항을 해보면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그게는 인수분해가 이렇게 되죠. 1의 세제곱처럼 보면 x-1 a-b a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제곱으로 볼 수 있는 거 일단 되겠지. 인수분해 공식이야. 그럼 여기의 근은 1이고 여기의 근은 허근이거든요. 나는 실근에는 관심이 없어. 허근만 볼 거야. 허근만. 그래서 여기에 있는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하자는 거야. 오메가. W 아니에요. 오메가. 그럼 얘가 근이니까 일단 나 성립하는 거는 대입했을 때 1 된다 알 수 있겠지. 여기까지 괜찮지? 자, 그 다음 이런 것도 할 수 있어요. 양변을 오메가로 나눠봐. 그러면 오메가 제곱이 오메가 분의 1이다. 이런 것도 꺼낼 수 있겠죠. 성질을 다 꺼내볼 거야. 그리고 이 오메가는 요 2차 방정식의 글이기 때문에 역시 여기다 대입해도 빵을 만족을 할 거고, 그 다음 오메가가 근이잖아. 오메가가 근이면 얘의 켤레인 오메가 바도 근이 되겠대. 그럼 두 근 나왔지. 두 근 나오니까 뭐 해야 돼? 이제는 되겠지? 근과 계수 관계 써야 돼. 두 근의 합 마이너스 1. 두 근의 곱 1이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괜찮지? 자, 그래서 조금 더 끌어볼게. 그리고 요거 있죠. 요게 성립하는데 여기서 양변을 오메가로 나눠봐. 오메가로. 그럼 이런 것도 만들 수 있어요. 요것도 만들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분의 1이 마이너스 1이라는 정보도 얻을 수 있네. 굉장히 성질이 많죠. 외우는 게 아니야. 알겠니? 상황에 맞게 내가 여기 있는 거 다 꺼낼 수 있는 능력만 되면 돼. 그러니까 평소에 연습을 해봐야겠지. 이걸 다 꺼낼 수 있는가. 그죠? 그럼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 정리하기 힘들잖아. 역시 내가 노트로 줄 거야. 알겠지? 어. 다음 시간에 노트를 줄까? 이거를 공수원 노트 전범위 다음 시간에 줄게 내가 요거 전범위 있는 거. 자, 요거 가지고 한번 풀어볼게. 1번 오메가 세제곱이 1이잖아. 역시 사이클이야. 아예 포사이클이 있듯이 얘 사이클이에요. 근데 이런 것에 좀 눈치를 채야죠. 1 플러스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제곱이 빵이니까 아, 3개씩 묶으면 약간 괜찮겠구나. 왜? 오메가 4제곱부터는 어쨌든 오메가 4제곱은 1이에요. 오메가 5제곱은 오메가 아닌가? 오메가 세제곱이지, 다음 게? 오메가 세제곱이 1, 4제곱은 오메가, 5제곱은 오메가 제곱. 이렇게 계속 반복될 거란 말이야. 그지? 따라서 얘를 내가 그냥 정리를 해볼게. 자,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어. 잘 들어봐야 돼. 얘가 결국엔 몇 개 있는지 테스트하면 되지? 반복될 거니까. 자, 100을 3으로 나눠봐. 3개씩 반복될 거니까. 그럼 33번 반복되죠. 하고, 하나 남으니까 이렇게 되겠지. 이해하심? 그쵸? 이거 괜찮은데, 내가 이걸 추천할게. 이렇게 하지 마시고, 반드시 있잖아? 반드시? 아, 다시 세, 다시. 방금 한 방법은 요거야. 이렇게 3개씩 33번 하고 플러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이 두 번째 방법으로 해야 돼. 그럼 내가 질문해 볼게. 이렇게 하면 왜 안 되죠? 틀린 게 뭐지? 아는 사람 있니? 내가 지금 100을 33으로 나눴잖아. 그지? 잘못됐죠. 얘 몇 갠데? 101개지, 101개. 그치? 이렇게 해버리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런 실수 안 생기려면 어떻게 하면 돼? 1은 잘라놓고 시작하는 거야. 알겠니? 오메가 1부터 2, 3, 4, 100. 요거는 100으로 나눠도 되거든. 그치? 자, 그러면 제대로 된 풀이를 해볼게. 1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제곱 오메가 세제곱까지를 묶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얘가 몇 개니? 얘는 정확히 33개 맞죠? 그치? 그럼 99개 생길 거고 하나 남겠지? 그 하나는 뭐야? 첫 번째 거죠. 첫 번째 거. 그래서 오메가가 될 거다. 아,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 오메가 플러스 1이죠. 기억법 맞겠지? 자,
니은 번? 일단은요 1 플러스 오메가 얘 뭐 나쁘지 않으니까 냅둬. 1 플러스 오메가 제곱 얘는 기분이 나쁘거든? 그래서 이런 걸 쓰는 거야. 1 플러스 오메가 제곱은 마이너스 오메가다. 바꿔치기 할 수 있겠죠. 선생님 1 플러스 오메가도 바꿀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오메가 파트는 풀이가 되게 다양해. 1 플러스 오메가 있지? 넘기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되는 거 이해돼? 그지? 얘도 바꿀게.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웬만하면 항이 적은 게 좋으니까. 그 다음 1 플러스 오메가 세제곱은 기분 좋죠. 그냥 2고요. 오메가 세제곱이 1이니까. 요거는 1 플러스 오메가랑 같을 거니까 똑같겠네. 요거 반복되겠네. 그 다음 마이너스 오메가 똑같을 거고. 근데 요 놈이 얼마니? 그냥 오메가 세제곱이니까 1이죠. 답이 2다. 2. 괜찮지? 자, 그 디귿번. 분모꼴? 뭐 하면 돼? 통분하면 되지. 요거하고 잠깐 쉬는 시간 할게. 리을까지만 하고. 자, 통분해볼게. 통분. 1 마이너스 오메가 지금 여기 바 있는 거예요. 1 마이너스 오메가 1 마이너스 오메가 바 분의 1 마이너스 오메가 바 더하기 1 마이너스 오메가 이렇게 돼. 전개를 해보면 마이너스에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바 플러스 오메가 오메가 바 합과 곱으로 지금 이루어지는 거예요. 2 빼기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바 이렇게 되겠네. 어떻게 하는데? 이거 대입하면 되고 이거 두 개. 그치? 대입을 해볼게. 분모가 3이네 일단. 그쵸? 이거 마이너스 1이니까. 그 다음에 분자는 얘도 3이네. 3분의 3이니까 1이다. 자, 마지막 리을번. 우리가 그래도 경험은 해봤거든. 1 플러스 오메가가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이라는 거 경험을 해봤죠? 그래서 얘를 바꾸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여러 문제를 풀어보면 그냥 뭘 써야 되겠구나가 조금 감이 와. 많이 풀어보면. 알겠지? 바꿀 수 있고. 그럼 얘는 어때? 자, 왜 바가 돼 있지만 사실 이게 오메가가 근이어서 대입해서 성립한 거잖아. 여기 바 붙여도 상관없죠. 바도 근이니까 바도. 여기 다 상관없는 거지. 이해되냐? 똑같이 쓰면 돼. 그러면 얼마야? 1 플러스 오메가 바 제곱도 똑같이 마이너스 오메가 바로 바꿀 수 있겠네. 마이너스 오메가 바 이렇게. 그거분의 오메가 바. 그럼 어때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2가 되겠네. 괜찮니? 문제는 안 풀 건데 약속은 지킬 거야. 요것만 하고 끝낼게요. 이게 나왔으면 이것도 할 줄 알아야 돼요. 자, 그래도 한 번은 봐야 되니까. 이렇게 되죠? 요거 인수분해 해보면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이번에는 오메가가 여기에 근이 되는 거야. 그지? 그러면 대입하면 일단 세제곱은 마이너스 1이다. 얻을 수 있고 양변 오메가로 나누면 뭐 이런 것도 얻을 수 있는 거고 오메가 제곱이 마이너스 오메가분의 1이다. 그 다음에 얘가 근이니까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 만들 수 있고 요거 양변 오메가로 나눈다면 오메가 마이너스 1 플러스 오메가 분의 1이 0이다. 따라서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분의 1이 1이다 얻을 수 있는 거죠. 그치? 그러니까 문제가 이거 아니까 당연히 뭐도 물어볼 수 있는 거야. 이런 거 물어볼 수 있지 않겠니? 이런 거? 이런 거? 그죠? 그러니까 도구만 잘 마련이 돼 있으면 돼. 자, 그 다음에 두 근이니까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바가 요번에는 두 근의 합 1이 되는 거고 두 근의 곱 1이 되는 거고 이런 거 할 수 있다. 괜찮겠지? 조금 쉬었다 할게. 이것도 방금 성질을 이용해서 똑같이 하면 되겠죠. 요거 밑에 거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 3오메가 플러스 1에다가 우리 그런 성질 있지? 켤레가 쪼개서 들어갈 수 있는 성질 있죠? 이렇게 3오메가 바 플러스 1의 바 이렇게 쪼개 들어갈 수 있어. 1의 바는 어쨌든 1이지 1. 켤레 취할 수 없는 게 없으니까 이렇게 만들고 분의 위에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켤레가 쪼개질 수 있다. 이거 계산하시면 되겠지? 이거는 뭐 크게 어렵지 않죠. 오메가 오메가 바 3배의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바 플러스 1이고 분의
그래서 오메가 바 마이너스에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바 플러스 1. 이거 집어넣기만 하면 되겠지? 지금 x 세제곱 플러스 1은 0이니까 오메가 세제곱 플러스 1은 0. 그럼 만족하는 게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1는 0. 두근의 합은 1. 두근 곱은 1. 요걸 써먹으면 된다. 되겠죠? 오케이. 집어넣으면 되겠고. 자, 25번. 기본적인 1차 부등식 문제인데 요거는 요거 만족시키는 x가 존재하지 않아야 된대. 그러려면 생각을 해볼게. a-b의 x에다가 자, 이항을 하겠죠. 요거 풀려면 이렇게 이항을 할 거야. 얘 만족하는 x가 존재하지 않아야 된다. 우리 생각을 해볼게. 만약에 있잖아. 뭐 이렇게 숫자가 다 있어요. 그럼 얘는 해가 무조건 존재하죠. 그치? 그리고 여기가 뭐 0이든 마이너스 3이든 뭐든 간에 해는 존재해. 근데 이런 경우는 어때? 이런 경우 0 곱하기 x가 뭐 5다. 0 곱하기 x가 마이너스 3 이하다. 얘는 무조건 성립하죠. 그치? 얘는 어때? 얘는 해가 없죠. 그치? 그러니까 이런 멘트들이 나오면 일단은 뭐부터 깔고 가는 거야? 얘가 0이어야만 이런 멘트들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깔고 가는 거죠. 그래서 A랑 B랑 같아야 된다. 그 상황에서 이제 여기다 이제 A는 B를 집어넣어 보면 이렇게 되겠지? 자, 이걸 만족하는 해가 존재하지 않아야 돼? 그럼 B의 조건은 뭐겠니? B의 조건. 이게 양수면은 해가 존재할 거 아니야? 0 이상이면. 이제 얘의 조건은 음수여야겠지, 음수. 이렇게 얻어낼 수 있다. 자, 그러면 주어져 있는 이제 부등식 풀어볼게. 요거 A는 B 대입해서 정리를 해보면 마이너스 2bx 그 다음에 마이너스 4b가 0보다 크다 이렇게 될 거고 이항을 하면 이렇게 되겠죠? 이런 데서 쓰이는 거야. 그러면 양변을 2b로 나눈다면 우변이 마이너스 2가 될 건데 b가 지금 음수지 음수. 그래서 부등호 방향 바뀐다라는 거야.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죠. 응? 그다음에 26번 요거 만족하는 정수가 6과 7분이다. 이걸 풀어보잖아? 우리가 이미 해본 문제예요. 뭔지 한번 봐볼게. 그러면 얘 수직선으로 표현을 하면 3k 플러스 2부터 2k 플러스 5까지 이렇게 될 건데 그 사이에 있는 정수가 6과 7분이래. 6과 7분. 그럼 이렇다는 얘기지. 여기 6 들어있고 여기 7 들어있고요. 8은 어디 있어야 되는 거야? 8은 요 바깥에 빠져야 되는 거야. 이렇게. 그지? 그 다음에 5도 요 바깥에 빠져야 되는 거야. 그래서 나 뭘 얻은 거니? 경계값을 얻은 거야. 경계값을. 요래야 된다. 요래야 된다는 거 얻은 거죠. 똑같은 문제지. 경계값 찾은 다음에 뭐 해야 돼? 같아도 되는지 체크하는 거야. 자, 그러면 얘가 만약에 이게 중요하지. 5랑 같아 버리잖아? 그럼 5도 포함하죠. 5랑 같으면 안 되겠지. 근데 6이랑은 같아도 되겠죠. 6은 어쨌든 들어가는 거니까. 마찬가지 논리로 7은 같아도 되고 8은 같으면 안 된다. 그렇죠? 요거 동시에 만족해야겠지. 요거 두 개 다. 요거 구해서 공통범위 찾아주면 되겠다. 요거 구하고 요거 2 빼고 5 빼고 마이너스 2로 나누고 이렇게 되긴 두 개 공통범위 찾아주면 되겠죠. 그럼 3으로 나누고 단순 계산은 조금 넘어갈게요. 시간상. 자, 27번. 이제 연립일차 부등식을 이런 식으로 표문제로 줄 때도 있는데 한 개 빵 AB를 한 개 만드는데 필요한 밀가루, 설탕 양을 이렇게 준 거야. 빵 A 하나 만드는데 밀가루 80g, 설탕 30g 이런 식이란 얘기지. 자, 이 문제에서 이제 빨리 내가 포인트를 잡아내는 연습을 하려면 지금 보니까 밀가루 900g, 설탕 285g이 나한테 있대. 그치? 요게 한 개량이죠, 한 개. 그럼 한 개랑 관련된 게 우리가 부등식이라는 거를
알 수 있어요. 그럼 나는 총 밀가루가 900 밖에 안 된다는 거야.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빨리빨리 써먹어야 내가 식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가 파악이 잘 되는 거지. 이게 되겠니? 그러면 A 밀가루, B 밀가루 사용량 합쳐서 900 이하. A 설탕, B 설탕 합쳐서 285 이하 이렇게 식 두 개 세우면 되겠다. 괜찮니? 좋아. 그러면 이제 빵 A를 최대 몇 개 만들 수 있냐 했으니까 얘를 X개 만든다고 한번 쳐볼게. 총 지금 몇 개 만드는 거니? 10개 빵이죠? 그럼 B는 몇 개 빵이야? 10 빼기 X개의 빵을 만들겠지. 따라서 식을 이렇게 세울 수 있다. 빵 한 개 만드는데 80g이니까 X개 만드는 데는 80Xg. 그 다음에 10-X개 만드는 데는 100 곱하기 10-Xg. 이게 지금 밀가루 양이죠. 밀가루 양. 요거 풀면 되겠지. 두 번째 30X 더하기 25 곱하기 100 빼기 X. 요게 설탕량이죠. 이해되시겠죠? 요거 풀면 끝난다. 이해 안 된 부분 있니 혹시? 괜찮아? 이해 안 된 부분 있으면 얘기해 주시고. 이거 연립부등식 푸는 거는 여러분들 하실 수 있니? 연립부등식 푸는 건 뭐 연립방정식 푸듯이 똑같이 하는 거잖아. 그죠? 이 정도는 넘어갈게요. 어쨌든 이게 바로바로 식 세우는 연습. 자, 그 다음에 절대값 2개짜리 부등식 푸는 걸 또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볼게. 절대값을 푸는 원리는 이 절대값 안에가 0 되는 점 기준으로 케이스 분류를 하는 게 절대값을 푸는 원리야. 기본적인 원리다. 자, 0 만드는 x값이 지금 -3이죠? 여기는 2죠. 그래서 수직선에다가 2점을 찍어봐. 그러면 수직선이 몇 개의 구간으로 나뉘겠네? 총 2점에 의해서 3개의 구간으로 나뉜 거죠. 3개의 구간? 그 3개의 구간을 케이스 분류를 하시면 돼. 첫 번째, x가 -3보다 작을 때 먼저 해볼게. 자, 이때는 둘 다 지금 음수예요. 요거 둘 다. 만약에 요게 판단이 잘 안 되잖아. 그러면 이 범위에 해당되는 숫자 아무거나 대입해 보면 돼. -4 대입해 봐. 음수 나오죠? 이런 식으로 판단하면 돼요. 자, 그럼 이때는 음수로 튀어나오고 쟤도 음수로 튀어나오겠죠. 그럼 2x-4 이렇게 되겠네. 하고 -5 이상이다. 그러니까 정리를 해볼게. 그러면 x-7이 -5 이상이니까 x가 2 이상이다. 이렇게 얻어냈죠. 자, 요 다음이 이제 중요한 거야. 요 해 얻어냈는데 얘는 뭐 전제하에 꺼낸 거냐? 이거 전제하에 꺼낸 거죠. 요거 전제하에. 그렇지. 그래서 얘를 동시에 만족을 해야 돼. 얘를 AND를 쳐줘야 된다. 자, 그래서 여기서 첫 번째 구간에서 일단 꺼낼 수 있는 해는 어떻게 되니? -3 미만 2 이상 겹치는 해가 없네? 그럼 여기는 해가 없다는 얘기야. 이해되죠? 두 번째 구간 해볼게. 두 번째 -3부터 2까지죠. 두 번째 구간이. 자, 보통 그리고 등호는 우리가 약속을 크다 쪽에 붙이는 거를 약속을 해. 수학자들의. 자, 이때는 이제 저 x 플러스 3은 비로소 양수가 될 거고 그 다음에 2x-4는 음수죠. 아직. 그래서 이렇게 튀어나올 거다. 하고 -5 이상이다. 그러면 3x가 -1이니까 넘기면 -4니? x가 -3분의 4 이상 이렇게 되겠죠. 이것도 역시 요거 전제하에 꺼낸 거기 때문에 두 개를 AND를 쳐야 된다라는 거야. 괜찮지? AND를 치면 어떻게 되니? -3분의 4부터 2까지가 되겠네.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자, 마지막 세 번째. 가장 오른쪽 구간이죠. x가 2 이상일 때. 이때는 뭐 둘 다 플러스겠지. 둘 다 플러스니까 그냥 튀어나오면 x 플러스 3 마이너스에 2x 마이너스 4 이렇게 튀어나오고 -5 이상이다. 그러면 -x에 플러스 7 이 -5 이상이니까 x가
12 이하 이렇게 되겠네. 12 이하. 괜찮. 그럼 요거랑 역시 동시에 만족을 해야 되죠. 따라서 여기서 얻어낼 수 있는 해는 2 이상 12 이하가 되겠다. 자, 마지막 이제 3 개의 구간을 나눴잖아. 이 1, 2, 3 케이스는 AND일까 OR일까? 그리고야 또는이야. 또는이겠죠. 또는 별개의 구간으로 나눈 거기 때문에 그 마지막에 요거 3 개는 전부 다 또는으로 합쳐주면 된다라는 거야. 그럼 요거 합쳐주면 어차피 첫 번째 구간 지금 해가 없었으니까 요거 합쳐주면 이렇게 나오겠네. 이렇게 되겠죠? 뭐 구하래? 요거 최대 최소의 곱 구하래. 그러면 마이너스 16 되겠네. 괜찮죠? 자, 29. 요게 지금 2차 함수 문제지만 2차 방정식 문제야. 2차 방정식 문제. 자, 나랑 같이 해볼게. 우리 일단 요 그림 보고 알 수 있는 게 무엇이냐? 얘 요렇게 쓸 수 있죠? fx는 최고차 한계수는 모르고 k에 두근이 마이너스 3하고 2니까 일단 요렇게 인수분해 할 수 있겠네. 그래서 그 다음에 0,3 지나니까 대입하겠죠? 3은 0 대입하면 마이너스 6k겠네. 그래서 k 값이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k가 결정됐어요. 그래서 쓰는 거야 그냥. 요 2차 부등식 fx가 지금 마이너스 7보다 커야 된대. 이거 풀면 끝나는 거죠. 양변에 마이너스 2 곱해요. 하고 전개할 거야 이제. 마이너스 2 곱하니까 부등호 방향 바뀌고 좌변으로 쭉 정리를 하면 마이너스 6에 14 빼니까 마이너스 20 되겠네. 그러면 얘 인수분해가 이렇게 되죠. 예쁘게. 어때요? 2차 부등식도 마찬가지로 우리 지금 몇 번 했지? 조여졌을 땐 해도 조여주면 된다. 그래서 따라서 해가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5부터 등호 빼야죠. 4까지 조여진다.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지. 그리고 베타 빼기 알파 값 구하시면 되겠고. 30번. 요것도 역시 2차 방정식 문제야. 자, 우리가 지금 보세요. 어쨌든 간에 그게 알파고 베타야. 만약 2차 함수가 x축과 만나는 점이 이게 fx라고 해볼게. 그럼 fx가 0보다 크다의 해는 벌어졌으니까 해가 벌어지는 거죠. 똑같이 작은 것보다 작거나 큰 것보다 크거나. 그 다음 f가 만약에 0보다 작다고 해봐. 이거의 해는 어떻게 돼? 알파부터 베타까지 조여지는 거야. 그래프상으로. x축보다 밑에 있는 부분이니까 여기잖아. 그래서 알파부터 베타까지 이렇게 조여지게 나온다라는 거야. 여기까지는 일단 납득이 돼. 여기까지. 그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바로바로 암기를 해야 돼. 아래로 볼록 기준으로만 보는 거야, 얘들아. 위로 볼록은 우리 부등식 보지도 않을 거야. 아래로 볼록 기준으로 벌어지면 벌어지고 조여지면 조여지는 거야. 일단 그게 기본 개념이야. 플러스 해서 지금 이 부등식을 풀었을 때 나오는 얘네들 있죠. 얘네는 다 전부 뭐야? 근이지, 근. 이게 포인트야. 자, 그럼 이제 그 개념을 바탕으로 얘랑 접근을 해볼게. 첫 번째, 얘가 지금 벌어졌어요. 벌어졌는데 해가 어떠니? 조여졌지. 이게 무슨 얘기야? 위로 볼록이래. 위로 볼록. 이해돼? 알겠니? 벌어지면 벌어지고 조여지면 조여져야 돼. 아래로 볼록 기준으로. 그러니까 나는 아래로 볼록만 외운다는 거야. 근데 부등호가 바뀌었잖아. 벌어졌는데 조여졌죠. 그러면 A가 음수라는 거 얻어낼 수 있는 거야. 알겠겠죠? 괜찮겠니? 두 번째 뭐니? 두 번째 A가 음수인 거 얻어냈고 두 번째 포인트는 뭐야? 6분의 1과 2분의 1이 근이라는 게 포인트죠. 근. 그치? 그래서 뭐 이런 방법도 좋아. 이게 뭐 6분의 1과 2분의 1이 근이니까 A에 뭐 x-6분의 1, x-2분의 1 이렇게 인수분해해도 되지만 두 근이니까 뭐 해야 돼? 근거의 성계 써야지. 근거의 성계. 두 근의 합 마이너스 a분의 1. 두 근의 곱 a분의 c 이렇게 얻어낼 수 있죠. 그때 요거 해 구하래. 자, 요거 정리 좀 해볼게요. 6분의 얼마니? 6분의 1 더하기 3이니까 6분의 4. 3분의 2. 요게 3분의 2니까 여기 x자 쓱싹 곱해봐.
그러면 2a가 마이너스 3b 첫 번째. 요건 12분의 1이죠? x자 곱하면 a가 12c 나오지. 이렇게. 자, 이럴 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이제 다음 거죠. 이런 거 있잖아. AB 관계식 주어지고 AC 관계식 주어졌어. 그럼 이제 주로 쓰는 테크닉이 뭐냐면 여기서 이제 뭐 A는 12C 이렇게 돼 있으니까 A를 마이너스 2분의 3B로 한번 표현해 볼게 이렇게. 그럼 이제 이런 일이 벌어져요. 자, 주어진 식 있죠? CX 제곱에 BX. 어디 있니? 어머? 아니지. A가 마이너스 2분의 3B. 고쳐볼게요. 내 목표가 뭐냐면 한 문자로 표현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B 입장에서 해볼게. B 입장에서 마이너스 3분의 2A. 그러니까 모든 문자를 다 A로 한번 표현해보고 싶은 거야. C는 12분의 1A. 이렇게. 그러면 주어진 저 식 있잖아. 12분의 1A X제곱. B에다가 저거 집어넣어요. 이렇게. 근데 꼭 A로 안 해도 돼. 다른 문자로 해도 돼요. 플러스 A가 양수다 이렇게 얻어낼 수 있겠죠? 그치? 그러면 A로 나눌 수가 있는 거야. 이제 숫자밖에 없는 부등식이 되는 거죠. 괜찮지? 자, A로 나눠볼게. 여기서 이게 쓰이는 거죠. A가 음수죠. 부등호 방향이 바뀌어요. 1 되시면서 0보다 작다로 바뀐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되겠니? 그러면 12 곱하면 되겠죠?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12가 0보다 작다니까 x-2, x-6으로 인수분해 되지? 그 2부터 6까지로 조여진다라는 것을 해가. 괜찮지? 내가 설명하면서 풀어서 조금 오래 걸린 것 같지만 이게 익숙해지면 되게 후다다다닥 풀 수가 있어요. 그래서 ABC 문자 추론하는 문제였고 31번 역시 2차 방정식 문제다. 2차 부등식이지만 자, 우리 아까 이런 거 보지 않았니? f2x 플러스 이렇게 합성되어 있는 거? 그죠? 왜 똑같은 문제인지 한번 봐볼게. 결국 있잖아. 방금 설명한 거 있죠? 잘 봐야 돼. 얘가 조여졌지? 근데 해 조여졌지? 얘 무슨 볼록이야? 아래로 볼록인 거 알 수 있겠니? 조여졌는데 해도 조여진 거잖아. 방향이 같으면 아래로 볼록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일단 내가 여기서 얻어낼 수 있는 게 아래로 볼록인 걸 얻어낼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2랑 9가 뭐야? 2랑 9가. 근이지, 근. 요걸 얻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쵸? 그럴 때 요거가 0보다 작다의 해 구해달래? 자, 그러면 아까 본 원리가 뭐냐면 이 F 세모는 0을 만족시킬 수 있는 세모는 이 세상에 2하고 9뿐인 거야. 그렇죠. 그지? 그래서 2x 플러스 1이 2가 되든가 9가 되든가 여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서 얻을 수 있는 x가 얼마니? 2분의 1이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x가 얼마야? 4죠. 문제가 이제 끝났어요. 따라서 정답을 쓰고 내가 조금 디테일한 설명을 해줄게요. 요거가 0보다 작다의 해는 2분의 1부터 4까지 조여지고 끝난다는 거예요. 자, 왜 그러냐? 이런 상황을 한번 봐볼게. fx가 뭐 간단하게 이렇다고 봐볼게요. 이렇게. 그럼 f의 2x 플러스 1이란 건 뭐냐면 이 x 자리에 전부 2x 플러스 1을 대입한 거야. 여기까지 괜찮지? 그렇지? 자, 그럼 이제 무슨 일이 발생을 하냐면 얘 앞에 개수 있죠? 요거 개수? 양수죠, 양수. 근데 어쨌든 요 x자리 얘를 대입해서 제곱한다 해도 이 앞에가 양수인 건 바뀌지가 않거든. 그치?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아무리 여기다가 이 세모에다가 마이너스 x 플러스 1을 넣든 2x 마이너스 3을 넣든 뭘 넣든 간에 볼록성은 바뀌지 않는다는 거야. 절대로. 알겠니? 그래서 원래 게 지금 아래로 볼록이죠. 얘도 아래로 볼록이기 때문에
조여지면 해도 조여질 거고 두 근이 2분의 1이고 4니까 이렇게 답을 바로 쓴 거야. 이해돼? 요게 익숙해지면 굉장히 빨리 될 수 있어. 이 문제 풀이가. 생각보다 별거 없잖아요. 이거 암산으로도 풀 수 있는 문제야. 자, 이게 첫 번째 풀이고 여러분들이 이제 두 번째 풀이를 더 좋아할 거거든. 두 번째 풀이를 한번 해볼게요. 어쨌든 내가 저 두 근이 2하고 9라는 건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인수분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최고차 한계수는 모르고 이렇게 인수분해 할 수 있죠. 그지? 그러면 내가 그냥 정석적으로 f2x 플러스 1 써달라는 얘기니까 여기다 x 자리에 2x 플러스 1을 대입해요. 괜찮죠? 그러면 k에 2x 마이너스 1이고 2x 마이너스 8이네. 이게 0보다 작다의 해 구해달라는 거야. 그리고 내가 일단은 이거는 당연히 알아야겠지. 아래로 블록인 건 당연히 눈치를 채야 여기서 k가 양수인 거는 깔고 가는 거야. 그죠? 그래서 얘 해는 어떻게 되니? 얘 0으로 만드는 애 2분의 1. 얘 0으로 만드는 애 4니까 2분의 1부터 4까지 조여진다. 이렇게 답을 내는 거야. 요 풀이는 뭐 딱히 생각할 게 없죠. 그냥 대입해서 그냥 빼고 가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풀이를 더 쉽게 느낄 건데 이게 연습이 돼야 된다는 거야. 그게. 알겠니? 자, 마지막이네. 32번. 요 2차 부등식이 해를 한 개만 갖도록 이래. 해를 한 개만 갖도록. 자, 이게 이제 참고서에서 되게 많은 문제들이 있고 또 개념적으로 막 장황하게 설명을 해놓고 그림도 그려놓고 하는데 이걸 절대 암기를 하는 게 아니야. 나 한번 개념을 봐볼게. 자, 보세요. 2차 함수가 있어. 2차 함수가. 나는 일단 아래로 블록 기준으로 한번 볼 거야. 최고차 한계수가 양수일 때. 그러면 그래프 개형은 총 3가지밖에 없겠죠? 그지? 자, 이 경우 한번 봐볼게. 이런 경우, 이런 경우. fx가 0보다 크다의 해를 한번 봐볼게요. 크다의 해. 자, 이 첫 번째 경우 위에 서로 다른 두 실근 만날 때 0보다 크다의 해는 알파보다 작거나 베타보다 크거나로 나오겠죠. 일단 그래프 상으로. 그건 이해되지? 자, 두 번째. d가 0인 경우야. d가 0인 경우. 그때는 fx가 0보다 크다의 해는 어떻게 되니? 여기를 p라고 한다면 p 빼고 다 되는 거죠. p 빼고. 이해돼? 2점 빼고는 다 0보다 큰 거잖아. 이해돼? 요땐 어때? 다 0보다 크지? 그러니까 그때는 해가 모든 실수인 거야. 외우는 게 아니야. 그때그때 상황을 보는 거예요. 그 다음 fx가 0보다 작다에 해볼게요. 이 상황에 첫 번째 경우에는 알파부터 베타까지 조여지게끔 나올 거고 d가 0일 때는 0보다 작은 부분이 없으니까 해가 없다가 되는 거고 세 번째 d가 0보다 작은 상황에서는 0보다 작다 역시 해 없겠지. 이걸 전부 다 외우려면 너무 머리 아프죠. 그때그때 보고 그래프적으로 추론한다라는 느낌. 얘도 그래프 개형이 3가지겠네. 첫 번째 f가 0보다 큰 상황 볼게. 알파부터 베타까지 조여질 거다. 두 번째 d가 0인 상황 접할 때 f가 0보다 큰 부분은 없지. 모든 해가 없다라는 얘기야. 얘도 없겠죠. 두 번째 fx가 0보다 작다의 해. 그러면 이 경우엔 알파보다 작거나 베타보다 크거나. 두 번째 접할 때는 어떻게 돼? 얘 빼고 다 되는 거죠. 얘 빼고 p 빼고 다 작은 거지. 그러니까 x는 p가 아닌 모든 실수 해가 이렇게 된다는 거야. d가 0보다 작을 때 이렇게 떠 있을 때 어때? 모든 실수가 되는 거지. 괜찮니? 자, 그러면 얘를 이제 이해를 해봐. 일단은 아래로 블록인지 위로 블록인지 몰라. 근데 걔가 0보다 작거나 같다가 해가 한 개만 있어야 돼요. 해가 한 개만. 그러려면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위로 블록이라고 가정을 해봐. 어차피 그래프 개형은 3개밖에 없으니까. 이 경우에 첫 번째 경우에 0보다 작다의 해 무수히 많죠. 두 번째도 무수히 많지. 세 번째도 무수히 많지. 그러니까 위로 블록일 수는 없다는 얘기야. 그럼 무슨 블록이야? 아래로 블록으로 확정이 나는 거지. 아래로 블록으로. 그러면 아래로 블록이면서 그래프가 어때야 될까? 쭉 3가지를 또 따져봐요. 자, 요때
0보다 작은 애 무수히 많지. 요때 0보다 작은 애 없죠. 그 정답은 요거겠고. 이 상황일 때라는 거야. 이때 0보다 작거나 같다의 해가 딱 하나인 거지. 딱 하나. 이해된? 요때만 0보다 작거나 같은 거잖아. 0보다 작은 부분은 없지만 0이 되는 지점이 있는 거잖아. 이해돼요? 그치? 그래서 요 상황이다. 그럼 문제풀이 어떻게 하면 돼? 얘 D가 0이면 된다. 이렇게 풀면 돼. 접하면 되는 겁니다. 짝수공식 써볼게요. 4분의 D가 절반 제곱 마이너스 AC 이렇게 되겠네. K제곱 마이너스 2K 플러스 K제곱 마이너스 2K가 빵이네? 그럼 K제곱 마이너스 2K가 빵이니까 K가 0 또는 2 이렇게 돼. 0 이제 뭐 구하래? K 개수? 두 개 구하면 되지. 근데 여기서 잘 생각해야 돼. K가 0이면 있잖아. 0이면 무슨 문제가 생겨요? 0이면 대입하면 2가 0이하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해가 존재하지 않죠. 그러니까 K가 0인 건 빼야겠지. 그래서 이 습관 되게 중요해요. K가 살아있다고 생각을 하면 안 돼. 뭔지 모르는 거야. 항상 체크하시는 습관 가지시고 오케이, 이거 마무리하시고 이제 교재 봅시다. 교재. 오늘 공수원 클리닉 해설지 요 앞에 놨으니까 이따가 안 받은 사람 가져가고 해설지 오답노트 일단 내고 가시고. 자, 293페이지 질문 있니? 93, 95쪽 질문 있어요? 없어? 97쪽. 여기 괜찮아. 99쪽. 우리가 거의 이제 복태에서도 해설을 하면서 많이 본 것들이죠. 이제 질문 있으면 그래도 해야 돼. 301쪽. 5-4 풀었니? 5-4? 이거 해볼게. 이거 내가 그때 힌트를 줬었죠? 이게 뭐가 자꾸 울리는 거야? 끄고. 뭐? 32가 집합의 개수랑 관련이 있지 않을까라고 내가 힌트를 줬었지, 이거. 그래서 일단 원소 개수가 몇 개라고 예측을 해보는 거야. 32니까? 그치. 5개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번 해볼 수는 있어요. 자, 이제 해석을 좀 해볼게. 낫피면 Q이다가 참이 되도록 하는 집합 Q의 원소 개수가 32개를. 일단 뭐 우리가 접근을 하자면 낫피니까 뭐 이렇게 접근을 할 수 있겠죠. 근데 낫피니까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요거이면 Q이다. Q는 모르죠? 얘이면 Q이다가 참이 되도록 하는 집합 Q의 개수가 32개라. 그러면 Q가 일단 원소가 지금 전체 집합은 10개죠, 10개. 전체 10개 중에 이거 이해할 수 있으려나? 10개 중에 얘가 여기 포함되는 거니까 이렇게 포함되는 거니까 얘 원소가 만약에 3개라고 해봐. 그럼 이 Q가 될 수 있는 집합은 총 10개 중에 3개는 포함하고 있는 거니까 이게 7제곱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럼 이 말은 즉슨 32개니까 여기가 정확히 5가 돼야 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지. 그럼 요게 5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여기 들어있는 뭐가? 정수니? 정수가. 그렇죠. 자, 이제 그러한데 생각을 해보면
여기 들어있는 정수가 5개다? 5개다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 지금 2차 함수를 한번 그려볼게요. 얘가 어떻게 그려져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이렇다는 얘기겠지. 여기에 5개의 정수가 이렇게 들어있다는 얘기야. 그러네? 그치? 근데 2차 함수에 내가 2차 함수를 시험에 낸다라고 한다면 딱 2가지만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 2가지가 뭐니? 대칭성과 대칭성과 딱 봤을 때 포인트가 여기잖아. 최소죠. 최대 최소. 그지? 여기 얼마니? 여기가? 4지 4. 대칭축. 그지? 여기 4야. 그럼 여기 기준으로 정수가 5개 들어있다는 거 아니야? 4 들어있고 누구 들어있겠어? 3 들어있고 5 들어있고 2 들어있고 6 들어있고 이런 얘기지? 7은 이거 바깥에 빠져있겠네. 여기 빠져있게. 그쵸? 그래서 요걸 만족하는 조건을 끌어달라라는 얘기야. 그래서 요 F1이란 거는 뭐니? F1이란 거? 0보다 큰데 이제 같아도 되는지를 좀 봐야 돼요. F1이 0이 되면은 얘가 지금 0보다 작다의 해가 이렇게 2, 3, 4, 5, 6 돼야 되는 거니까 0이 되면 여전히 1은 안 들어가는 거죠. 그치? 얘 0 돼도 되겠네, 얘는? 그치? 그다음 요 F2의 조건은 뭐야? F2는 반드시 저 안에 들어있어야 되잖아. F2는 여기 빠져 있어야 되는 거죠. 0보다 작아야 되는 거야, F2가 이렇게. 그치? 얘는 0 돼서는 안 되지. 0 되면은 뭐야? 0 되면 안 들어가 버리니까. 뭐야, 작은 거에. 이해되겠니? 딱 여기 사이에만 있어야 되는 거야. 2, 3, 4, 5, 6이. 그러니까 0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F2 값이. 요거 구해주고. 그 다음에 뭐니? 여기도 마찬가지죠? F6, F7. 근데 봐봐. F6, F7도 똑같이 구해야 되는데 구해도 어차피 답이 똑같이 나와요. 근데 얘는 구할 필요가 없어. 왜 그러냐? 이게 대칭이거든. 그러니까 이쪽만 구해주면 알아서 조건을 만족한다는 거야. 요게 이해돼요? 괜찮니? 여긴 구할 필요가 없다. 어차피 구해봐도 돌고 돌아 그냥 똑같은 거 구하는 꼴이 돼. 조금 이제 이걸 발상하기에는 어려운 문제긴 하죠. 근데 대칭성이 좀 연습이 돼 있으면 그래도 할만하다. 저거 이제 계산만 하시면 그대로 답이 나오는 거야. 자, 303번. 아니, 303쪽 질문이. 그러면 309쪽. 이 질문 있어요? 없어요? 11쪽. 8-4가 오늘 복태에서 본 거죠? 네? 8-4. 이거 한번 해볼까? 국어 좋아하는 사람은 독서 좋아한대. 그럼 뭐 이렇게 놓으면 돼. P면 Q다. 좋아한다를 PQ로 놓은 거야. 수학 좋아하는 사람은 독서 좋아하지 않는다. 얘 R이라 놓고 독서 좋아하지 않으니까 나 Q라 놓으면 되겠네요. 이렇게. 이러한 상황이 성립하는 거죠. 자, 우리 그러면 3단론법에 의해서 우리 어떻게 하기로 했어? 하나 이어주기 위해서 대우를 좀 잘 쓰기로 했죠. 그래서 P면 Q이다. 얘 대우 치면 뭐야? Q이면 not R이다. Q이면 not R이다. 요게 만들어졌네, 세트가. 그 상황에서 보는 거야. 지금 항상 참임명제 고르는 거네. 독서 좋아하는 사람 국어 좋아하냐? Q이면 P이다. 모르죠. 독서 좋아하는 Q이면 R이냐? Q이면 R이다도 모르지. 3번. 국어 누구야? P이면 not R이냐? P이면 not R이냐? 오케이, 되네. 3번 되는 거지. 4번. 국어 좋아하지 않는 사람. not P면 R이냐? not P면 R이냐는 모르는 거지. 5번. 수학. R이면 P냐? R이면 P냐도 모르죠. 이렇게 판단하시면 된다. 휴. 313쪽. 여기 질문 있니? 네. 4번. 좋아요. 9-4번은 내가 이제 풀어줄라 했어. 충분 조건이지만 필요 조건이 아닌 거. 즉 이제 들어가는 거 찾아내는 거죠. P가 Q에 들어가는 거. 1번. 양의약수 12양의약수 1, 2, 3, 4, 6, 12. Q는 1, 2, 3, 6. 오히려 P가 필요 조건이지. 1번 틀렸고. 2번. 더한 게 정수다. 우리 이거 한번 대여봐서 알지. 더한 게 정수라고 해서 둘 다 정수일 필요는 없는 거죠. 지워질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이 P가 더 큰 모임이 되겠죠. 이해되니?
3번. A 교비가 A야? 그럼 A가 B에 포함되는 상황이네? 그림을 그려보면 이런 상황이야. 그거랑 HRB가 공집합인 거. 어때요? HRB가 공집합? 필요충분 조건이지. 필요충분. 같은 상황이잖아. 이해돼? 그치? 완전히 같은 상황이지. 4번. 4번 같은 게 좀 틀리기 좋죠. Q 때문에. 이거 한번 보는 게 좋아요. A 합 B가 A야? 그럼 그림으로는 이렇게 그리겠지. 자, 그러면 NB가 NA보다 작냐? 그럴듯해요. 그럴듯해. 근데 얘의 원소 개수가 A보다 작은 건 이런 상황만 있는 건 아니지. 이렇게 만들면 되잖아. 이렇게 만들고 얘 1부터 100까지 얘 1 이렇게 만들어도 되죠. 1 말고 안 겹치 101 교집합 없지? 아예 다른 그림이죠 요거랑. 그렇지만 얘 원소 개수가 훨씬 많지. 요거 좀 이해되니? 그게 요거 아예 관련 없는 얘기야. 그러니까 요거 두 개는 정확히 다시 해설을 해주면 요건 되는 거죠 요거. 그치? 아니 거꾸로 내가 고쳐볼게. 요거를 이렇게 고쳐볼게. 이러면 정답이죠 이러면. 요거는 맞는 얘기지. 뭐래. 미안. 내가 글씨 잘못 봤어요. 요거 맞는 얘기죠. 지금 P 충분 조건 맞죠? 이렇게 되면 그림이 요러하니까 이러한 상황이면 MB가 NA보다 작은 거 맞지. 근데 이렇다고 해서 이렇다는 안 된다는 얘기. 알겠죠? MB가 NA보다 작다 해서 무조건 이렇게 생겼을 거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 요거 한번 잘 챙기시고. 5번. XYZ가 같다가 P고 Q는 뭐니? 얘도 XYZ가 같다죠? P를 충분 조건이지. 그지? 다 빵이 돼야 되니까. 좋아요. 자, 이제 315쪽 질문이니? 없으면 17쪽까지 숙제였죠? 아니지, 315쪽까지 숙제지 내가. 대표 이제 10일까지 설명하고 끝났었어. 자, 이제 요 명제 증명 여기를 볼 건데 여기 첫 번째 개념 있죠. 정의, 증명, 정리 몰라도 돼. 네? 근데 한 번은 볼게. 정의는 알죠? 정의? 뜻이란 얘기지? 증명은 그냥 증명하는 거고. 정리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잘 모를 거야. 뭐 어떤 느낌인지 잘 안 와닿거든요. 여러분들이 아는 가장 유명한 정리 있죠? 피타고라스. 그지? 피타고라스. 그 정리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면 좋냐면 문제 푸는 도구라고 생각하면 편해. 도구. 하나의 도구다. 나머지 정리 어때? 도구지 도구. 그치? 근데 우리 여러분들 고등학교에서 수학 공부하면서 정리라는 말 들어간 거 보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근데 내가 기회가 되면 보여줄 텐데 대학교 수학책이 정의가 영어로 데피니션이거든. 이제 책을 보면 데피니션 하고 정의 쭉 써 있고 그 다음에 정리가 스페링이 이렇게 돼. 읽기가 좀 힘들어. 띠어럼이라 했거든. 띠어럼? 번데기 발음 잘하니? 좀 쪽팔리잖아. 너무 번데기 발음을 막 이렇게 좀 신경 써서 하면 너무 영어 잘하는 척 같잖아. 그냥 띠어럼이라 할게. 띠어럼. 띠어리가 이론이죠. 이게 정리인데 이것만 계속 반복돼. 대학교 수학책은. 여러분 책은 되게 친절하잖아. 대학교 수학책은 계속 이것만 다룬다. 이 말이 뭐야? 정리가 수학에서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지. 근데 고등학교 수학에서 정리 이름 붙은 게 몇 개 없다는 얘기야. 피타고라스 정리, 나머지 정리. 고1 때 나왔네. 시험에서 너무 중요한 거죠. 그지? 어쨌든 여기는 그냥 크게 근염치 않아도 된다. 근데 이번 여러 가지 증명에 이 두 가지는 외우셔야 돼요. 첫 번째, 대우를 이용한 증명. 우린 이거 이미 해봤어요. 뭐가 딱 봤을 때 원래 명제를 판단하기 좀 어려울 때 대우를 써서 좀 보이기 쉽다라는 거예요. 그걸 한번 나랑 같이 해볼 거고, 귀도법이란 걸 처음 보거든요 지금. 귀도법. 어떤 명제 3임을 증명할 때 이제 P면 Q이다가 있을 거 아니야. 근데 가정은 그대로 냅두고 결론을 부정을 해보는 거야. 결론을 부정했을 때 원래 명제에 뭔가 모순이됨이 생겨. 그럼 그 모순은 왜 생겨? 내가 결론 부정해버렸으니까 생긴 거잖아. 그 행위를 안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결론을 부정하지 말라는 얘기겠지. 그래서 원래 명제가 참이다 이런 얘기야. 지금 당장 이제 안 와닿겠죠. 그걸 내가 한번 보여볼게. 여기 지금 여기 들어있는 거 증명을 해볼게요.
x, y가 모두 홀수면 x, y가 홀수냐? 아, 원래 거 여기 써 있네. x, y가 짝수면 적어도 하나 짝수. 우리 이미 했지? 적어도 하나 이상 이하 부정형 보면 대우 일단 생각해 보기로. 그지? 그럼 이 중 적어도 하나 짝수란 거에 부정. 지금 P면 Q이다에 대우를 한번 봐볼 거야. 나 Q이면 나 P이다. 그럼 걔는 어떻게 돼요? 적어도 하나가 짝수니까 모두 홀수이면 이렇게 바꿀 수 있지. 모두 홀수면 곱한 것도 홀수냐. 일단 머릿속으로는 되죠. 모두 홀수면 당연히 곱한 거 홀수지. 그 참인데 우리 이제 논리적으로 증명을 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홀수꼴을 어떻게 표현하냐? 보통 2k-1, 2k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두 개 다른 수니까 kl은 따르게 쓴 거고요. 그 두 개를 곱해봐. 그리고 우리가 중학교 때까지는 이런 짝수홀수 표현을 중학교도 아니야. 공수 1까지는 짝수홀수 표현을 이런 식으로 막 디테일하게 할 줄 몰라도 되는데 공수 2에서는 이거 이제 할 줄 알아야 돼. 알겠니? 짝수 2k, 홀수 2k-1. 추가적으로 내가 이제 나중에 이런 것도 할 거야. 3의 배수.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 2,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 1 이런 것도 할 수 있어야 돼요. 5의 배수. 5로 나눴을 때 나머지 1, 나머지 2, 나머지 3, 나머지 4 이런 거. 자, 곱해보면 4k에 마이너스 2배 k 플러스 l 플러스 1이네. 자, 그래서 얘가 왜 홀수냐? 2로 묶어봐. 이 아이디어가 중요한 거야. 이 아이디어에 익숙해져야 돼. 2로 묶었더니 지금 kl은 어쨌든 정수죠, 정수. 정확히 말하면 자연수지. 얘 지금 홀수들이니까. 그럼 얘네도 자연수인 거 이해돼? 그치? 그럼 2 곱하기 자연수에다가 1 더해. 그게 홀수죠. 그치? 2k 플러스 1꼴이니까. 그래서 곱한 것도 홀수다. 이런 증명을 할 수 있다는 얘기야. 여기 파트는 왜 이걸 할 줄 알아야 되냐면 이 지금 밑에 증명이 있죠. 이런 거를 메모 쳐서 문제 내는 걸 되게 좋아해. 알겠니? 자, 그 다음에 2번 귀류법 예시를 한번 봐볼게요. 제곱끼리 더한 게 0이면 A는 0이고 B는 0이냐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얘 부정하면 어떻게 되니? A는 0, and B는 0을 부정하면 뭐야? 다 부정되는 거지. 또는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이거라고 가정하자 해보는 거야. 결론을 부정해보는 거야. 결론을 부정한 거야. 그러면 이제 얘는 또는은 세 가지 케이스지. 첫 번째, A가 0이 아니라고 해봐. 그리고 뭐 B는 0이라고 해볼 수 있죠. 그러면 뭐야? B 0이고 A가 0이 아니야? 그럼 얘는 절대 0이 될 수 없죠. 모순이 생기지. 이해돼? 요 논리가? 이거 모순이 생긴다는 거야. 두 번째도 마찬가지겠죠? 이번엔 A가 0이고 B가 0이 아니야? 그럼 어때? 얘 0이고 B는 살아있으니까 절대 0이 될 수 없죠. 그 자체가 이미 모순이라는 거야. 결론을 부정했더니. 세 번째, 이번엔 뭐야? 둘 다 0이 아니라고 해봐. 이게 마지막 케이스니까. 그럼 당연히 0이 될 수 없는 거지. 모든 케이스 전부 다 모순이 생기기 때문에 이 모순이 근데 왜 생겼어요? 이렇게 가정해버려서 생겼잖아. 뭐라고? 결론 부정해서 생긴 거니까 결론을 부정하면 안 된다 이런 결론이 나는 거야. 그러니까 원래 거가 참이다. 응? 귀루법이 좀 어색할 수 있어요. 나랑 이제 계속 쭉 해볼 거야. 자,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파트는 당연히 이 3번이 되겠죠. 시험에 당연히 무조건 나오는 파트다. 절대 부등식이라고 돼 있어. 절대 부등식. 무조건 성립하는 부등식을 절대 부등식이라고 해요. 자, 요거 절대 부등식일까 아닐까? 3이 2보다 크다. 무조건 성립해? 안 해? 무조건 성립하니? 하죠. 이런 것도 절대 부등식이야. 괜찮니? 이건 어때요? 이거 무조건 성립하니? 무조건 성립하죠. 절대값에는 항상 0 이상이니까. 이런 것도 절대 부등식. 굉장히 많은 절대 부등식을 우리가 이제 접하게 될 거야. 자, 이건 절대 부등식일까? 자, 이렇게 만들고 4분의 1 빼면 이렇게 만들어지죠. 그래? 0보다 크지. 얘가 0 이상, 4분의 3 이상.
뭔가 그지? 굉장히 네임드 절대부동식이 되겠어요. 요거랑 세트가 있겠죠? 요것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될 거니까. 그쵸? 음. 이런 것도 절대부동식이다. 자, 이런 경우 이제 여러 가지를 나랑 계속 접해 볼 거예요. 여기 지금 밑에 있는 거 그냥 뭐 이걸 다 외우는 게 아니야, 역시. 그냥 이것만 절대부동식 이것만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걸 외우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보고 판단할 수 있으면 돼. A가 B보다 크다. A 빼기 B가 0보다 크다. 뭐 서로 필요 충분 조건 막. 얘가 0 이상이다. 절대부동식 맞죠? 항상 성립하고. 제곱끼리 더한 것도 0 이상인 거 봐. 요게 0이다. 필요 충분 조건 봐. 뭐 요거는 지금 쓰이는 성질을 얘기하는 거야. 요거 쓰이는 성질. 절대값 A의 전체 제곱은 그냥 A 제곱이랑 같게 볼 수 있겠지? 절대값 붙인 거 쪼개서 들어갈 수도 있다. 절대값 A는 A 이상이다. 지금까지 좀 걸리는 거 있니? 괜찮아? 걸리는 거 없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 좋아. 요것도 얘가 큰 거랑 제곱하게 큰 거랑 루트 씌운 게 큰 거랑 다 전부 같은 말이다. 이것도 괜찮죠? 물론 양수 기준으로 하는 거야. 그다음에 둘 다 양수일 때 더한 거 양수다, 곱한 거 양수다. 이거 잘 안 쓰이긴 하는데 어쨌든 그러하다. 자, 여기를 설명해 볼게. 산술 기하 원래는 조합 평균이란 것까지 있어요. 자, 이거 증명을 해 볼게. 두 가지 증명이 있어. 두 가지 증명. 자, 일단 내용을 보자면 이렇게 우리가 요거를 산술 평균이라고 그래요. 요거를 기하 평균이라고 그래요. 어떤 두 수 A, B에 대해서 산술적으로 평균을 낸 거는 두 개 더한 거의 절반. 이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평균 내는 방법이지. 요거는 기하적인 평균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원래 이제 조합 평균까지 있는데 조합 평균은 참고로 A 플러스 B분의 2AB가 돼. 근데 여러분들 교과에는 요거는 안 나와요. 몰라도 된다는 얘기야. 요런 개념인데. 자, 증명을 해볼게. 우리가 이제 부등식 1차 부등식 때도 해봤지만 가장 기본적인 대소 비교 방법이 뭐냐면 빼보는 거야. 빼서 0하고 비교를 했을 때 크면 크고 같으면 같고 작으면 작다가 기본적인 대소 비교 방법이겠지? 자, 그래서 요거 두 개를 그러니까 빼볼 건데 우리가 또 기본적으로 또 아는 게 뭐냐? 그러니까 대소 비교의 큰 틀은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 빼서 비교를 할 수가 있고 두 번째 나눠서 비교를 할 수 있어. 나눴을 때는 누구랑 비교를 해야 될까? 나눈 결과를 1이랑 비교를 하는 거야. 1이랑. 응? 크면 큰 거고 같으면 같은 거고 작으면 작은 거야. 단 이제 조건은 있겠죠. A, B가 양수일 때만 요건 쓸 수 있어요. 마지막 요거랑 이제 제곱한 거 있죠? 제곱한 거. 제곱해서 비교를 할 수 있다. 요거 두 개는 A, B가 양수일 때만 쓸 수 있는 거. 이 기본적인 대소 비교 테크닉이란 거야. 근데 비율적으로는 압도적으로 당연히 얘가 이제 많이 쓰이겠죠. 우리가 지금 여기서는 1번, 3번 두 가지를 써볼 거야. 제곱한 게 크면 원래 것도 크다랑 뺀 게 크면 원래 꽤 크다. 자, 요거 제곱을 해볼게요. 요거 제곱. 4분의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에서 이거 제곱을 빼볼게요. 이렇게. 그게 0보다 큰 질을 보이면 되는 거지. 요거까지 이해돼? 얘 제곱에서 얘 제곱을 뺀 거야. 그게 0보다 크다면 얘가 얘보다 큰 거고 얘가 얘보다 큰 거니까 원래 것도 큰 거고. 논리 이해돼? 따라온 거야? 어. 3명은 내가 체크했고 나머지 3명 따라왔어? 안 됐으면 얘기를 해줘야 돼. 반응이 없어. 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내가 넘어갈 거 아니야. 나 혼자 공부하자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죠? 자, 이거 해봐. 4AB로 빼줘? 이렇게 되겠지. 이미 감이 오죠? 지금 왜 완전 제곱식 대시. 그래서 얘 항상 0 이상이다. 증명이 끝난 거지? 요게 지금 0 이상인 거 확인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 제곱한 게 크니까 원래 것도 크다. 증명이 끝난 거예요. 자, 두 번째 이제 기하적인 증명을 해볼게. 그러니까 이제 고등학교 증명에서 여러분들이 외워야 되는 증명이 그렇게 많지 않아. 내가
무게중심 기억나니? 무게중심 좌표 증명하는 방법 외워야 된다 설명했었어요. 그래서 프린트로까지 내가 시켜봤었죠. 기억나니? 그거 외워야 돼.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 산술기압 평균 기하적 증명도 외워야 돼. 시험에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 봐볼게. 자, 일단 상황은 이래. 원위의 점, 이렇게 지름을 현으로 하는 원위의 점이 있다면 얘는 원주각이 90도가 되겠죠. 그래서 한번 찍어볼게요. 이렇게 많이 본 그림이지? 직각 두 개 그림이야. 자, 그러면 요 길이를 내가 A라고 해보고 요 길이를 B라고 해볼게. 상황이 이렇게 돼. 자, 중심을 O라고 했을 때 이어볼게요. 반지름은 일단 지름이 A 더하기 B니까 반지름은 얼마겠니? 절반인 2분의 A 더하기 B 되겠죠. 이렇게. 그런데 요 길 있죠, 요 길이. 요 길이 내가 예전에 요거 직각두기에 대한 내용 전부 다 정리해줬어요. 1번 닮음 세개, 2번 공식 세개, 3번 넓이 두개 스케일, 4번 예제곱 대 예제곱이 얘 대 얘의 비이다. 이런 거 정리해줬었는데. 그치? 그래서 얘 제곱은 A 곱하기 B야. 여기까지 이해되니? 얘 제곱 H라고 해봐. H 제곱이 AB이기 때문에 H는 얼마가 돼요? 루트 AB 되죠? 근데 얘는 빗변길이기 때문에 얘보다 당연히 항상 크거나 같겠지. 이게 증명이 된다. 선생님? 자, 증명은 그게 어렵지 않고요. 어쨌든 이걸 외우는 게 좋다. 근데 나랑 수업을 할 때는 이렇게 안 외울 거야. 이렇게 외울 거야. 이렇게. A 플러스 B가 2루트 AB 이상이다. 이렇게 암기를 할 거예요. 아시겠니? 이게 훨씬 사용성이 좋아. A 플러스 B가 2루트 AB 이상이다. 자, 그리고 산술기에서 중요한 게 두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당연히 외우는 건 중요한 거고, 첫 번째, 조건이 중요해. 조건. 반드시 암기를 해야 돼. 둘 다 양수일 때만 이게 성립한다. 두 번째, 등호 조건이 있어요. 등호. 등호 성립 조건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언제 갖느냐라는 거야. A 플러스 B랑 2루트 AB랑 언제 갖냐. 즉 2분의 A 플러스 B랑 루트 AB랑 언제 갖냐는 건데, 내가 이 그림으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그림으로. 아까 우리 산술적으로 증명한 거 있죠. 우리 요랬지. 그치? 이게 0 이상이다 보였잖아. 그치? 그 등호가 성립한다는 건 이게 같을 때라는 때인 거 이해돼? 같을 때라는 거? 언제 같겠어? A랑 B랑 같을 때 같겠지. A랑 B랑 같을 때 0이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등호 성립 조건은 일단 A는 B인데 A랑 B랑 같을 때인데 기하적으로 봐도 그래요. A랑 B랑 같다는 얘기는 그림이 이런 식으로 된다는 얘기야. 요 점이, 이 H라는 점이 하필이면 여기 찍혀서 A, B 이렇게 되는 상황이에요. 그 상황에서 2분의 A 플러스 B 그냥 요 반지름 길이죠? 2분의 A 플러스 B가 그 길이랑 요 AH 길이랑 똑같지 그냥. 이해되네? 그치? 그때가 A랑 B랑 같을 때다. 여러분들 근데 요거 기하적으로는 이해 못해도 되고 그냥 이거 외우는 게 중요한 거야. 외우는 거. 등호 성립 조건이랑 기본 세팅 조건. 양수일 때만 쓸 수 있다. 그럼 이제 이 등호 성립 조건에 대한 이해를 좀 해볼게요. 문제가 이제 이렇게 나와. 요렇대. 일 때 x, y의 최대값 구하라 이렇게 나와. 문제가. 그러면 이 산술기압 평균을 한번 써볼게. 요거. 얘네 둘 다 일단 양수인 거 이해되니? 양수? 그치? 그래서 A 더하기 B는 뭐보단 크거나 같냐? 2 루트 A, B보다는 크거나 같은 거 이해되죠? 산술기압 평균을 그대로 쓴 거야. A 더하기 B는 2 루트 AB. A 더하기 B는 2 루트 A. 얘가 EXY지. 이렇게. 그치? 물론 XY 양수라는 가정하에 있는 거예요. 지금 앞에 생략되어 있는데. 근데 얘가 지금 4잖니? 따라서 내가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는 거야. 4가 누구보다 크거나 같은 거야? EXY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XY는 2 이하다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죠. XY 최대값이 2가 되는 거야. 괜찮니? 한 문제를 더 볼게. 이번에는
xy 값이 8이야? 둘 다 양수고 일단 조건은 둘 다 양수고 그러할 때 요걸 구하러 x 플러스 y의 최소 구하래? 그럼 내가 산술기하 그대로 써볼게 이렇게 쓸 수 있죠? 근데 xy 값이 8이야 그럼 여기다 8 집어넣으면 2루트 2로 튀어나올 거니까 4루트이지 4루트 이렇게 따라서 보니 x 더하기 y의 최소값은 4루트이다 이렇게 결론되어 있는 거야 여기서 우리 알 수 있죠 자 무언가가 둘 다 양수야 무언가가 양수인데 갑자기 대뜸 최대 또는 최소를 구하래 그럼 내가 뭐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야? 산술기하를 써먹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야 그럼 우리는 이제 뭐야? 이차함수 최대 최소 말고 최대 최소 구할 수 있는 도구를 하나 더 배운 거죠 앞으로 그러니까 마인드맵이 이렇게 되는 거야 문제에서 최대 최소 구하래 그럼 내가 얘를 2차식으로 표현할지 산술기하를 쓸지 고민을 하시는 거죠 근데 여기엔 강력한 조건이 있다 둘 다 양수일 때는 강력하게 산술기하를 쓰면 돼 이제 우리 이 뒤에 배울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이라는 게 있어요 그것도 절대 부등식인데 그거는 앞에 조건이 실수야 실수 그러니까 실수라고 나오면 코시-슈바르츠 쓰는 거고 둘 다 양수라는 거 조건 얻어낼 수 있으면 산술기하를 쓰는 거고 이렇게 갈림길이 정해진다는 얘기 그걸 나랑 연습을 해볼 거야 아시겠죠? 조금만 더 할게요 문제는 풀어봐야 되니까 코시는 다음에 설명을 하고 자 배우 증명은 대표 예제 13 이러고 가볼게 대표 예제 13에다가는 암기 써놓으세요 암기 증명을 암기를 하세요 자 오늘 일단 요거까지 하고 좀 끝내봐야 될 것 같아 루트 2가 누리수가 아니다 맞죠? 루트 2 이거 이제 귀류법으로 증명을 하는 거야 귀류법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거야 루트 2가 유리수라고 하자 결론을 무장하면 이렇게 되죠 유리수라 하자 결론을 부정해본 거야 자 그럼 우리 유리수라고 하면 이 증명을 암기를 해야 되는데 어쨌든 포인트를 암기를 해야 돼 유리수라는 건 분수예요 분수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다음 줄을 이렇게 적어볼 수가 있어 루트 2를 P분의 Q라고 나타내 볼 수가 있는 거야 근데 여기서 첫 번째 포인트 이 증명의 포인트는 PQ가 서로소다 라는 걸 알고 가는 게 중요해요 우리 분수로 표현할 때 서로소를 표현하죠 그럼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납득이 돼야 돼 내가 푸는 증명이 이 다음 줄을 내가 하고 싶어 뭔가는 변형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두 가지 중에 하나겠지 제곱하든가 P곱하든가 그러니 그거밖에 할 게 없죠 그러니까 P부터 볼게 P 루트 2는 Q라고 쓸 수 있겠네 그 다음 양변 제곱을 해볼게 이 P제곱은 Q제곱이 되겠죠 자, 이 말에서 알 수가 있는 건 Q제곱이 짝수라는 걸 알 수 있어 그치? 2 곱하기 자연수 꼴이니까 그럼 제곱한 게 짝수면 원래 것도 짝수라고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Q도 짝수니까 Q를 2K 꼴로 쓸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 Q는 2K를 여기다 이제 다시 대입을 해요 그러면 이 P제곱은 4K제곱이 될 거니까 여기서 P제곱이 2K제곱이 되죠 내가 여기서 얻어낼 수 있는 게 뭐야? P제곱도 짝수예요 따라서 제곱한 게 짝수니까 원래 것도 짝수겠죠? 그 얘를 2L꼴로 쓸 수 있다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지 근데 Q하고 P가 이렇게 해보니까 음, 음, 2가 같이 들어있죠 2가 근데 이제 가정에서 뭐라 했냐면 PQ가 서로서로 했어 모순이 생기죠 공약수가 없어야 되는데 공약수가 생기지? 그래서 모순 생겼다 이 모순은 왜 생겼어요? 이 멘트 때문에 생긴 거지 이 멘트 때문에 모순이 그지? 그래서 결론을 부정해버리면 안 된다 원래 명제가 참이다
루트 2가 유리수가 아니다가 참이 된다는 얘기예요. 괜찮겠죠? 자, 그리고 여기서 내가 지금 증명 없이 쓴 내용이 있는데 사실 이것도 증명을 해야 돼. 제곱한 게 짝수면 원래 것도 짝수다를 한번 해볼게요. 즉 n제곱이 짝수이면 원래 것도 짝수다. 이거를 증명을 해볼게. 자, 얘를 대우를 해볼게요. 대우. 그럼 n이 홀수면 제곱한 것도 홀수다가 대우 명제가 된다는 것까지 이해되겠니? 그지? 그럼 우리 홀수라는 거 어떻게 쓰기로 했어? 2k 플러스 1이나 마이너스 1로 쓸 수 있죠? 그럼 제곱을 해보면 4k 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1인데 아까 했던 테크닉이 여기서 쓰이는 거야. 2로 묶었더니 이렇게 돼서 얘는 홀수다가 증명이 끝나는 거죠. 이렇게 2 곱하기 정수 플러스 1꼴이니까. 그래서 대우 명제가 참이기 때문에 원래 명제도 참이다. 이거 가지고 요걸 이제 풀 수 있다. 아하. 개념 설명을 좀 하느라 많이 못 나갔네. 음흠. 숙제를 내가 추가적으로 따로 제공을 할게. 이번 시간에. 우리가 공수 원 풀다가 좀 시간이 걸렸으니까 오늘 수업은 일단 여기까지 합시다.